예, 안녕하세요. 일단 저는 그 NXP라는 반도체 회사고요. 예, 거기서 그 자바 관련돼서 업무를 하고 있는 정석환이라고 합니다. 예, 만나뵙게 되어서 반갑습니다. 사실 저는 뭐 전문 강연자가 아니어가지고 사실 이렇게 많은 분들 앞에서 한 잘 모르겠지만 200분 정도 오신 것 같은데 이렇게 얘기할 기회는 거의 없었기 때문에 좀 흥분되기도 하고 떨리기도 하고 그런 부분이 있네요. 그래서 최대한 제가 실무에서 있었던 여러 가지를 여러분께 최대한 많이 전달해 드릴 수 있도록 노력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제가 준비한 것은 밑으로인가요? 예. 예. 그 뭐 내용은 그 아마 알고 계실 텐데 제가 순서는 좀 바꿨고요. 현재 저의 활동하고 실제 업무에서 뭐 어떤 일이 발생하는지 그리고 어떤 기술이 쓰이는지 그 향후 전망 뭐 이런 것들 좀 말씀드리고요. 그 다음에 뭐 응답 그러니까 질문 주신 거에 대해서 답변을 좀 드리고 그 후에 또 바로 또 질문 주시면 최대한 답변 드릴 수 있는 거는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현재 사실 저는 대학에서 그 전자공학을 전공을 했고요. 뭐 컴퓨터 사이언스나 이쪽은 아니고 전자공학을 전공을 했고 그래서 처음 출발한 쪽은 모바일 쪽으로 갔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이제 저희 보통 이제 웹이라든지 SI 쪽이라든지 이쪽이 뭐 자바 쪽에서는 한 70% 정도가 되고 그 다음에 두 번째로 큰 게 모바일 쪽이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제가 있는 분야는 모바일 분야고요. 현재는 안드로이드 쪽이랑 그쪽에서도 맨 밑에 보면 세 번째 보면 이제 NFC 자바 카드라고 되어 있는데 그 예, 여기 그 아마 자바 오라클 사이트 가시면은 이쪽에 테크놀로지라고 있으시죠? 거기서 뭐 어떻게 되어 있나요? 자바 SE EE 뭐 M인데 맨 밑에 가면은 자바 카드라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그쪽을 하고 있고요. 사실 이렇게 자바 카드 하시는 분 만나기는 이렇게 많지는 않아요. 예, 그래서 쉽지는 않으실 거고요. 어떤 일을 하냐면은 사실 여기 써놓은 게 한 업무거든요. 전반적으로 한 업무인데 이제 모바일 폰 쪽에서 그 NFC라는 기술 들어보셨죠? 예, NFC라는 기술 그 결제 기술을 사용해서 그때 결제를 할 때 실제 여러분이 뭐 비자 카드, 마스터 카드, 그 다음에 교통 카드, 티머니 카드 이런 걸 쓸 때 그 안에 자바 카드라는 게 들어가 있어서 그게 어떻게 결제를 하고 뭐 보안 관련된 거, 그 다음에 뭐 이런 일을 이제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건 좀 모바일과 보안과 그 밑에 조금 약간 하드웨어적인 레벨이랑 여러 가지가 좀 섞여 있고요. 그리고 이쪽 분야에서는 그 맨 밑에 서티피케이션이라고 해놨는데 인증 관련된 게 되게 좀 큰 분야래 가지고 왜냐면은 돈이 나가는 거는 인증을 해야 되거든요. 만 사고가 터지면은 누가 어떻게 할지 그래서 그런 인증 관련된 분야도 커서 이런 쪽을 제가 좀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 회사 이제 제가 있는 곳은 현재 이제 반도체 회사이기 때문에 이 보안 관련된 칩을 판매를 하고 있고 그 칩에 들어간 자바 관련된 걸 제가 서포트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회사에서는 직급은 현재는 이사로 되어 있고요. 그래서 사실 여러분 이렇게 이사다 보니까 고용을 할 때 인터뷰도 뭐 종종 제가 그 지원자들에 대해서 또 인터뷰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손을 들어 주셔도 되고요. 예. 그리고 참고로 아까 KFC 상품권 그래서 제가 혹시 뭐 질문 드릴 수도 있고요. 그때 맞춰주시면 또 선물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바 전문가가 실제로 하는 일 이거 이렇게 타이틀 어느 정도 주셨거든요. 이제 좀 부담스럽긴 하는데 제가 오늘 말씀드릴 거는 그 이 기술을 쓴다, 이 기술 쓴다, 뭘 써야 뭐 DB는 뭘 써야 되고 이걸 말씀드리고 싶지는 않아요. 왜냐하면은 제가 뭐 자바도 워낙 분야가 크기 때문에 거기서 이 기술을 해야 됩니다. 그런 건 의미가 없을 것 같고요. 전반적으로 프로그래머로서 사는 거, 뭐 어떤 식으로 회사에서 업무 가고 이런 것들 좀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 밑에 그 오라클의 그 사이트에서 이제 기술들을 보면은 자바 SE는 스탠다드 에디션이고 엔터프라이즈 쪽도 있고 그다음에 IoT 때문에 요즘에 이제 인베디드 쪽이라든지 이런 쪽도 추가가 됐고 그다음에 제가 말씀드린 제가 하고 있는 자바 카드 쪽이 맨 밑에 있고요. 이런 것들이 있고요. 뭐 이것들은 다 아실 거고 그래서 이제 뭐 이런 자바로 실제 필드에서 이런 엔지니어들이 있죠. 뭐 자바 개발자라고 하면은 웹 어플리케이션이라든지 아니면은
제가 하는 모바일 쪽 관련된 어플리케이션 이쪽이 아마 거의 한 80, 90% 정도 될 것 같아요. 예, 그쪽이 가장 많고요. 그 다음에 이제 서버 엔지니어, 뭐 네트워크 이렇게 유지 보수하고 이런 엔지니어들 그리고 요즘에 이제 아래 두 개가 엄청 뜨고 있죠. 빅데이터 전문가, 정보 보안 전문가, 시큐리티 관련된 거랑 이제 DB 관련해서 이 부분이 뒤에다 제가 좀 추가한 슬라이드에서 말씀드리겠지만 요즘 워낙 많이 얘기 많이 한 4차 혁명, 4차 혁명에 이런 데서 뜨는 키워드죠. 예. 그래서 이쪽은 사실은 되게 좋습니다. 제가 들어봐도 좋고 많이 뜨고 있고 근데 사람 구하기는 힘든데 반대로 들어가기에 진입 장벽이 이렇게 녹록하진 않고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예. 실제 이제 회사에서 일을 하면은 세 가지 개념으로 제가 좀 정리를 했는데요. 세 가지 개념이 나와요. 그러니까 흔히 통틀어서 프로그래머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가보면은 저도 제 레벨이 어딘지 모르겠어요. 예. 코더라고 불리는 사람이 있을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디벨로퍼라고도 하고, 그 다음에 아키텍처라고 하는데, 여러분이 제가 한 가지 여쭤보진 않아요. 처음에. 혹시 지금 좀 여쭤볼게요. 제가 여러분이 이제 현재 어떤 분이신지 몰라가지고, 혹시 학생이 대부분이신가요? 아니면은 현재 학교 다니시는 분들은 예, 많이 계시네요. 그럼 졸업하신 분들도 많이 계시나요? 졸업하고 준비하시는 분, 고등학생도 계시나요? 혹시? 고등학생도 오셨군요. 예. 그 연령대가 10대부터 20대 되게 예, 부모님도 같이 오신 것 같기도 하고 예. 네. 예, 시간 넘기겠습니다. 예. 회사에서 업무를 하다 보면은 사실 처음에 코더예요. 여러분들이 회사에 누가 이제 저희가 신입사원을 뽑았다 했을 때 딱 들어오면은 정말 많은 걸 기대하지 않습니다. 왜냐면은 그냥 기본적인 소양을 갖췄는지 이 사람이 코딩이라든지 이런 거에 좀 센스가 있는지 이런 거를 주안점으로 뽑고 물론 제가 겪어본 신입사원 중에 신입사원이도 정말 잘하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그 경우는 10% 미만이고요. 그래서 당연히 들어오면 좋죠. 그런 신입사원이. 근데 그렇게 기대하진 않아요. 그러진 않고요. 그리고 신입사원이 오면은 잘 가르쳐가지고 키워야겠다 이런 생각을 많이 하고요. 그리고 가르쳐 봤을 때 보통 이제 전 회사에서 이제 OJT 같은 걸 하면은 잡 트레이닝이죠. 그 잡 트레이닝을 보통 한 3개월 뭐 이렇게 시켜 보거든요. 시켜 봤을 때 이 친구가 되게 그냥 프로그램이라는 랭귀지 코딩의 센스가 있다라는 것뿐만 아니라 그 다음에 예를 들어 뭐 전반적으로 컴퓨터 다루는 기술이라든지 어떤 사고가 유연하다든지 이런 것들을 해보면 알 수 있거든요. 그래서 처음에는 이제 보통 코드로 하게 되고요. 예, 코드로 주어진 코드를 이제 뭐 유지보수 쪽으로 먼저 시작을 하게 되겠죠. 그런 쪽으로 진행을 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디벨로퍼라고 하면 그 다음에 어느 정도 이 친구가 업무를 맡겨도 되겠다라고 생각이 들면은 그때 이제 사실은 뭐 무슨 손바닥만한 프로젝트를 회사에서 하진 않잖아요. 무슨 아무튼 그래서 큰 프로젝트를 혼자서 할 수 없기 때문에 다 분야별로 있게 되고요. 거기서 하나씩 떼서 네가 이번에 이 파트를 해봐라, 요 파트를 해봐라 이렇게 나눠주게 됩니다. 그때 이제 보통 일단 한번 줘보죠. 줘보고 잘 하면은 계속 맡기는데 아니면 이제 옆에 보통 시니어를 한 명 붙여가지고 도와주게 만들고요. 그러다 보면 이제 개발을 좀 익숙하게 되고 그리고 저 같은 경우에는 오늘 사실 뭐 앞에 강연자로 썼으니까 좀 약간 어떻게 보면 제 인생 얘기를 해드릴 수도 있고 아니면 좀 자랑하는 식으로 얘기를 할 수도 있겠는데요. 일단 여러 가지 제가 있는 분야에서 모바일 분야에서 제가 2001년부터 했고요. 지금 2017년이니까 17년째 지금 이제 코딩 쪽에서 일을 하고 있고요. 그러다 보니 이제 모바일 경험이 있고 거기서 자바 경험이 있고 여러 가지 하다 보니까 회사에서 지금 아까 말씀드린 어떤 페이먼트 삼성페이라고 하는 쪽에서 제가 삼성이랑 일을 하고 있거든요. 그쪽에서 할 때 저희 팀에서 전반적인 제가 제 스스로 판단할 때 디벨로퍼나 아키텍트 중간쯤이 아닐까 생각을 하거든요. 왜냐하면 이제 전반적인 그림을 그려줘야 되고 이 분야에서 지금 우리가 이게 필요하다 이런 것들을 제시를 해줘야 되고 그러면서 이제 필요한 저희 팀원들에게 이 부분을 같이 하자, 삼성에게 이런 부분을 같이 하자라고 제안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좀 시간이 지나면서 저런 식으로 좀 변화하는 것 같고요. 근데 저희 나라 현실 중에 이제 좀 문제는 아키텍처라고 불릴 만한 사람이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그리고 왜냐하면은 뒤에 제가 이제 뭐 연봉 얘기라든지 저희 만족도를 얘기하는 이런 것도 하긴 할 텐데
프로그래머스 사는 게 나쁘진 않아요. 좋은데 근데 전반적으로 사회가 코딩이라든지 이런 거에 대해서 그렇게 높은 기술이다, 뭐 좋은 직업을 이렇게 대하지는 않는 부분이 있어서 그래서 이제 아키텍처라고 할 뭐 10년 이상, 20년 이상 가서 이 사람 꼭 필요해 이런 사람들이 줄어들죠. 근데 거꾸로 그러다 보니 꼭 여러분이 그런 사람이 된다고 하면은 정말 뭐 독보적인 존재가 될 수 있고요. 예, 그렇습니다. 되게 오늘 강의를 준비하면서 좀 여러 가지 데이터를 찾아봤거든요. 그 우리나라의 그 정부에서 내놓은 데이터도 있고요. 그다음에 사실은 외국에서 스택 오버플로우라고 많이 들어보셨죠? 그쪽에서 해마다 조사하는 게 있거든요. 그쪽도 좀 제가 찾아봤고요. 거기서 이 분야를 딱 보면은 웹 디벨로퍼가 70%더라고요. 예, 70%고 그다음 뭐 윈도우라든지 데스크탑 관련된 게 30% 정도 되고 이게 이제 복수응답이기 때문에 여러 개가 겹치는 거고요. 그리고 모바일 디벨로퍼가 제가 있는 쪽이겠죠. 예, 이쪽이 23% 정도가 되고요. 그다음에 이제 쭉 이렇게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뭐 웹이나 위쪽이 사실은 다 전체가 자바가 커버하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자바는 뭐 현재 제일 많이 쓰이고 있는 랭귀지이고요. 뒤에 제가 또 보여드릴 텐데 그 자바에서 현재 쓰이고 있는 기술이라고 말을 하면은 사실 그 되게 말씀드리기 어려운 부분이에요. 뭐 자바에 어떤 기술이 쓰이고 있느냐. 왜냐하면은 회사마다 다르고요, 분야마다 다르고요. 그 쓰이는 기술이 다 다르기 때문에 그래서 이 지금 여기 제가 써놓은 거는 제가 사실은 이 뒤에 뭐 여러 가지 현재 자바에 쓰는 기술들을 언급하지 않는 거는 제가 현실적으로 제가 겪은 것 중에 제가 써본 랭귀지들을 쭉 말씀을 드린 거고요. 그 프로그램을 하면서 뭐 C나 C++를 하고 그다음 자바랑 C랑 연동하려면 JNI라고 하는 네이티브 인터페이스를 제공해야 되고요. 뭐 펄 스크립트라든지 이런 것도 또 쓰는 일이 있었고요. 예전에 지금은 안 씁니다. 이제 비주얼 스튜디오 관련된 툴도 써야만 했고요. 그다음에 뭐 요즘에 많이 뜨고 있는 이제 HTML5에 자바스크립트에 CSS3 뭐 요 조합 있죠. 다 아시죠? 웹 프로그래밍에 이런 분야도 뭐 깊게는 아니지만 제가 써야 됐고요. 그리고 당연히 요즘 많이 뜨고 있는 파이썬 이것도 쓸 일이 생깁니다. 그렇게 많지는 않은데, 그러니까 예, 이런 부분들이 쓰이고요. 그다음에 DB 관련된 것도 당연히 건드려야 될 일이 발생을 합니다. 그리고 OS는 딱히 하나에 국한되지는 않습니다. 하다 보면은.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내년 뭐 후년 입사해서 1, 2년에 여러분이 나는 윈도우에 자바에 아니면 뭐 윈도우에 C샵에 뭐만 할 거야. 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된다는 걸 좀 말씀드리고 싶은 거고요. 왜냐면 현업에서 가가지고 입사를 했는데 자바를 시키다가 갑자기 뭐 C++를 하라라고 할 수도 있어요. 그거는 예, 회사에서 시키면 해야만 되고요. 예, 그런 일이 발생을 하고요. 그리고 그거에 대해서 또 기본적인 프로그램 코딩을 하면은 또 그렇게 어렵지 않게 할 수 있습니다. 예, 그리고 OS도 처음에는 대부분 당연히 윈도우 베이스로 가게 되고요. 근데 이제 변하면서 특히나 모바일 쪽 리눅스 환경에서도 많이 하게 됩니다. 그래서 리눅스 환경에 대한 좀 경험이 부딪히다 보면 점점 쌓이고요. 예. 그리고 또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제 툴이라고 적어놨는데요. 툴이 또 한 30-40%는 차지하는 것 같아요. 그 툴을 어떻게 잘 사용하는지. 왜냐면은 코딩할 때 노트패드로 코딩은 안 하시죠. 근데 이제 현업에서 노트패드 플러스는 되게 많이 써요. 이거는 정말 많이 쓰고요. 프리웨어래 가지고 그 울트라 에디터도 쓰는데 걔는 이제 돈 주고 사야 되니까 이제 노트패드 플러스로 코딩 되게 많이 하고 생각보다. 그 자바는 당연히 이클립스. 그다음에 안드로이드 쪽에서는 그 안드로이드 SDK 이런 쪽 쓰이게 되고요. 그다음 리눅스로 가게 되면은 VI 에디터를 쓰게 됩니다. VI가 리눅스도 어려운데 VI는 뭐냐? 여기 막 이상한 그 단축키들이 나오는데 이것들도 다 이제 점점 익히게 되실 거고요. 그 다음에 가능하다면은 이제 프로젝트를 진행하다 보면은 실제 이제 아까 말씀드린 프로젝트가 단순히 한 개가 아니라 여러 명이 같이 하는 프로젝트이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 이제 뭐 형상관리 툴이라 그러나 이 소프트 버전을 관리하는 툴을 사용하게 되고요. 그래서 이거를 좀 미리 경험해 보시면은 당연히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뭐 일반적 GitHub를 많이 쓰죠. GitHub라든지 그리고 GitHub에서 구글 쪽에서 되게 많이 릴리즈를 했거든요. 구글에서 Git이라는 걸 릴리즈하고 게릿이라고
또 그 소프트웨어 관리하는 툴을 릴리즈하고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 GitHub 정도는 경험을 하시면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사실 제 입장에서 제가 10년 이상 하다 보니 준 관리 당연히 관리자로 갈 수밖에 없어요. 제가 코딩이 사실은 현재는 뭐 100이라고 쳤을 때 반도 안 됩니다. 관리하는 쪽이 더 많아지고요. 그러다 보면은 MS 오피스 한글 회사에서 그러니까 정부 관련된 쪽이라든지 학교 관련된 쪽은 당연히 한글 워드 쓰고요. 근데 거기만 벗어나면은 나머지 회사는 전부 다 MS 오피스 씁니다. 그래서 MS 오피스에 엑셀, 파워포인트, 그리고 MS 워드 이거는 거의 뭐 그것도 조금씩 좀 익히시면은 당연히 도움이 됩니다. 예. 그래서 현재 실제적으로 제가 여태까지 경험하면서 이제 썼던 기술이라든지 경험했던 것을 말씀드리고 있고요. 근데 사실 가장 많이 쓰이는 기술이 카피 앤 페이스트입니다. 예. 이건 누가 만들었는지 독이 되죠. 예. 이거 컨트롤 A, 컨트롤 C, 컨트롤 V. 그래서 제 키보드에 제가 2001년에 입사를 해가지고 1년 정도 됐는데 지금 키보드는 좋더라고요. 근데 그때 키보드는 1년 지나니까 컨트롤 C 키보드가 농담이 아니고 파였어요. 하도 새끼손가락은 컨트롤에 걸어놓고 쓰다 보니까. 그리고 이 툴들에 여기는 그 언급하지 않았는데 또 그 소프트웨어 관리를 갑자기 툴 이름 생각이 안 나네요. 그 많이 쓰이는 툴이 있거든요. 거기에 이제 단축키가 뭐 지정을 해가지고 빨리 전환을 하잖아요. 이클립스 당연히 단축키가 있고요. 컨트롤 키가 엄청 많이 쓰여요. 그래서 키보드가 파입니다. 그래서 그거를 좀 오히려 안 바꾸고 있었죠. 되게 뭐 훈장처럼 생각을 하고. 예. 그래서 그리고 이제 랭귀지에 대해서 제가 좀 더 조사를 해봤거든요. 스택 오버플로어에서 이게 해마다 조사를 하는데 2017년에 어떤 랭귀지를 가장 많이 쓰는지 이거를 한번 보니까 그 스택 오버플로어에 접속하는 엔지니어니까 그 프로그래머니까 우리나라가 아니겠죠. 전 세계겠죠. 전 세계적으로 현재는 여기 자바스크립트가 1위로 되어 있더라고요. 사실은 전 좀 예상 못했어요. 자바, 뭐 SQL 이런 거 1위라고 생각을 했는데 자바스크립트가 1위로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뭐 자바, C#, 파이썬은 계속 올라가고 있습니다. 파이썬은 계속 올라가고 있고요. 그다음에 C는 제가 C까지만 잘랐어요. C는 한 10% 후반대로 하면서 해마다 조금씩 내려가요. 조금씩 내려가는데 C나 C++이랑 뭐 형제간이라고 해야겠죠. 예, 그런 이 정도 현재 랭귀지의 흐름은 이렇고요. 뒤에 맨 마지막에 하겠지만 그 Q&A 중에 뭐 자바만 가지고 얼마나 할 수 있나 뭐 이런 질문을 주신 분이 있어가지고 예, 오늘 참석하셨는지 모르겠는데 뭐든지 한 가지만 언어로 할 수 있는 거 없습니다. 예, C만 가지고 가능은 한데요. 예, 근데 실제 현업에서는 C만 가지고 하진 않고요. 하면서 뭐 DB도 다뤄야 될 일이 있고요. 그 뭐 프로토콜로 뭔가 데이터를 전송할 일도 생기고요. 그다음에 뭐 그렇기 때문에 이제 여기서 추가적으로 이제 다른 랭귀지도 함께 하게 됩니다. 네. 아마 여기서부터는 좀 더 현실적인 제가 얘기를 좀 더 해드리려고 하고요. 자바 분야 회사에서 요구되는 전문가의 능력, 예, 이런 부분 주제가 있는데 사실은 프로그램 언어 코딩 능력도 당연히 중요하고요. 그런데 많이 이제 하다 보면은 프로그램 코딩 능력은 여러분 입사해가지고 시간이 지나면은 그냥 쌓여요. 예, 저 같은 경우 제가 그냥 저를 평균 정도의 지식을 가진 그냥 일반적인 사람이라고 생각했을 때 한 17년 코딩을 했어요. 그럼 못할까요? 예, 하겠죠. 왜? 그러니까 코딩 실력은 사실은 어느 정도 쌓입니다. 근데 중요한 게 제가 생각할 때 문제 해결 능력 1번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떤 거가 쳐야 이제 회사에서 프로젝트를 진행을 하면은 맨 처음에 이제 마케팅이나 상품 기획이나 뭐 등등 이런 데서 어떤 프로젝트를 구상을 하고요. 아니면은 뭐 SI 업체 같은 경우 어떤 프로젝트를 따오겠죠. 따와가지고 그거를 이제 개발 어떻게 할지를 하면은 이제 개발팀에 넘어오고요. 개발팀에서 그럼 이제 할당을 하겠죠. 우리 팀에서 한다라든지 이건 어떻게 누가 한다든지 이런 것들을 하게 되고요. 그거에 대해서 전반적인 이제 시나리오라든지 이런 것들은 모바일 같은 경우에는 디자인 팀이 붙습니다. 디자인 팀이 붙어가지고 UI, UX 이런 것들은 어떻게 할지
뭐 예를 들어 파워포인트로 디테일하게 만들어요. 이 버튼 눌렀을 때 그다음 어떻게 가고 뭐 어떻게 하고 만들고요. 그다음에 그거에 대해서 무슨 행동을 하고 심지어는 아이콘의 포지션까지 뭐 요 아이콘은 뭐 포지션 10, X 10, Y 200에 놔야 돼. 뭐 이런 것까지 디테일하게 오게 되고요. 그걸 가지고 그건 이제 UI고요. UI를 가지고 이제 그럼 개발자가 담당하는 예를 들면은 제가 그 했던 것 중에 SMS 텍스트 보내는 이제 안드로이드에서 아주 초기에 이제 개발을 했고요. 그래서 그러면은 관련된 UI를 받아와서 버튼 배치를 하고 그 안에 이제 스크롤이 되잖아요. 리스트는 어떻게 만들고 그 안에 그럼 SQL라이트를 어떻게 DB를 관리를 하고 뭐 넘어서 네트워크를 어떻게 내가 문자를 보낼 때 그 데이터 포맷으로 보내게 되고 이런 것까지 이제 진행을 하게 됩니다. 근데 이 중에 사실 제일 쉬운 게 개발이에요. 아이러니하게 개발. 왜냐하면은 개발은 일단 만들면 돼요. 생각하고 알고리즘하고 한 10년 이상, 10년이 아니고 한 4년 정도만 돼도 웬만한 알고리즘을 여러분이 생각해가지고 할 수 있거든요. 아주 복잡한 거 말고는. 근데 그 다음에 문제는 어떤 완벽한 소프트웨어는 없잖아요. 그런 얘기를 세상에 어떤 소프트웨어도 완벽한 소프트웨어는 없다라고 하는데 문제가 생깁니다. 근데 문제가 생겼을 때 이거를 찾아내고 디버깅하고 분석하고 이게 반 이상의 일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문제 해결 능력이라는 게 심지어는 이런 다른 사람이 개발한 거를 받아요, 제가. 그래서 그걸 유지 보수할 일도 많이 생기거든요. 그리고 여러분이 입사를 하게 되면 아마 그게 제일 먼저 큰 일이 될 거고요. 그러면은 그걸 분석을 해야 되거든요. 근데 제가 그거를 프로그램 개발한 사람이 아니잖아요. 남이 개발한 거잖아요. 그래서 제가 개발하는 것보다 남이 짜는 거 분석하는 게 훨씬 어려워요. 훨씬. 예. 훨씬 어려워. 무슨 의도로 짰는지 이변수 왜 썼는지 내가 생각할 때 쓸데없는 것 같은데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게 발생을 합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제 문제 해결 여기 이제 디버깅 뭐 테스팅 디버깅 이쪽을 잘하는 엔지니어가 사실은 제가 뭐 제 기준에서는 좀 뛰어난 엔지니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오늘 이제 말씀드릴 때 제가 이제 인생에서 좀 몇 가지 좌우명이 있는데 한 두 가지 정도 좌우명이 크게 있어요. 하나는 무슨 일이 있어도 화내면은 후회한다 이게 있고요. 예, 절대 좀 화를 내지 말자 이게 있고요. 또 하나는 절대는 없다라는 거거든요. 왜냐하면 이건 절대적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결국에 바뀌더라고요. 모든 게 상대적인 게 있어서 제가 말씀드리는 게 절대적이지 않습니다. 잘 이제 받아들이시고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저는 이제 모바일이랑 그다음에 페이먼트라고 하는 거랑 보안 관련된 또 자와 카드랑 이쪽에서 일을 하고 있기 때문에 또 다른 분야에서는 다를 수도 있고요. 또 회사도 중소기업이냐 대기업이냐 국내 기업이냐 외국 기업 모든 너무 많기 때문에 다 100% 제 말이 맞지는 않습니다. 예, 그래서 좀 그런 부분이 있다라는 걸 감안하시고 좀 잘 받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문제 해결 능력이 중요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프로그램 언어 이거는 당연히 예. 근데 이제 제가 중요하지 않다라는 건 시간이 지나면서 중간 이상 하면은 다 이건 습득을 하게 됩니다. 예, 그래서 아마 제가 한 가지 그러니까 제가 왜 처음 프로그램을 하게 됐는지 좀 말씀드릴게요. 저는 처음부터 모바일 회사 쪽에 입사를 했었고요. 모바일에 입사를 했는데 제가 전공이 전자공학이잖아요. 근데 저희 팀에서 처음 입사한 팀에서 10명 정도를 뽑았어요. 그러니까 전체 회사에서 10명 신입사원을 뽑았는데 아이러니컬하게 소프트웨어 하드웨어 뽑지를 않았어요. 뽑아놓고 이제 동기들을 모아놓고 소프트웨어 할 사람, 하드웨어 할 사람 손들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다 소프트웨어를 두려워하더라고요. 하드웨어는 왠지 쉬울 거라 해서 하드웨어 쪽으로 다 이제 먼저 손드는 사람들이 저저 해가지고 하드웨어로 한 50%가 갔어요. 그러니까 나머지 사람들이 저는 계속 그냥 그럼 난 소프트웨어 하지 되게 좀 저는 이제 긍정적인 편이거든요. 그래서 어떤 거에서 닥쳐오기 전에 닥쳐오기 전부터 고민하는 게 보다는 좀 닥쳐서 좀 해치고 나가자라는 좀 그런 면이 있어가지고 그래서 사실은 제가 결정했다기보다는 모바일 쪽 온 거는 맞긴 한데 소프트웨어 하게 된 거는 그런 식으로 좀 결정이 됐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아마 여기 좀 대학생 분들 계시지만 아닌 분들 계셔서 그 첫 번째 회사가 여러분 입사하는 첫 번째 회사가 정말 중요합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요. 한번
그 회사에 들어가게 되면은 그 평생 그 일을 할 확률이 매우 높아요. 예. 그래서 지금 이제 프로그래머 뭐를 생각을 하셔서 지금 여기 계신 거잖아요. 예. 그러니까 그러면 쭉 프로그래머 할 확률이 매우 높아요. 물론 중간에 자기 사업을 하는 경우도 있고 다른 분야로 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하지만 초기 5년, 10년 최소한 저 같은 경우 한 17년 됐으니까 쭉 그 갈 확률이 높고요. 그래서 또 여기서 그럼 그 자바 프로그래밍 중에 어느 분야로 갈 것이냐, 뭐 외부로 갈 것이냐, 그냥 SI 업체로 갈 것이냐, 뭐 모바일로 갈 것이냐, 이것도 사실은 중요합니다. 근데 사실 그게 마음대로 안 되죠. 왜냐면은 회사 취업하기도 힘든데 이력서 막 던져놓고 보고 그중에 우연히 여기 걸렸어요. 그러면 첫 번째 저는 이제 지금 이제 모바일로 온 것도 사실은 첫 번째 걸린 회사에 간 거예요. 저는 예, 이력서를 좀 던졌는데 그게 이 모바일이었거든요. 그래서 그쪽이 돼가지고 이쪽으로 쭉 모바일 프로그램 그러니까 소프트웨어 쪽으로 쭉 오게 된 거고요. 그래서 첫 번째 회사가 좀 중요하다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다음에 또 중요한 거는 회사의 문화가 엄청 중요합니다. 첫 번째 회사의 문화가. 왜냐하면은 그 이제 일단은 여러분 비경력자라고 간주하고 말씀드리면은 첫 오리들 그런 얘기 하잖아요. 이렇게 병아리나 오리나 이렇게 조류들은 딱 태어났을 때 처음 보는 거를 엄만 줄 알고 줄줄줄 따라가게 되죠. 입사하게 되면 이 회사가 회사는 이런 거구나라고 생각을 하게 돼요. 그래서 우리나라의 뭐 전형적인 국내 기업 기존의 한국 그런 그 상하 어떤 구조의 회사에 들어가서 그런 거를 처음 회사를 들어가시게 되면은 회사 문화가 이거구나 해서 그래도 막 2, 3년만 있으면 그게 몸에 배버려요. 그리고 내가 볼 수 있는 거는 저의 상사들이잖아요. 선배들. 그 사람들의 모습을 보고서 나중에 후배가 들어오잖아요. 똑같이 행동을 해요. 왜 저희가 군대에서 고참들이 엄청 괴롭히는데 난 안 그럴 거야 해도 제가 고참 되면 똑같이 괴롭히거든요. 그죠? 여자분들 아마 시어머니 그런 얘기 하시죠. 예, 이렇게 뭐 며느리 뭐 더 독한 시어머니 된다고. 예, 독한 시어머니 밑에서. 근데 그래서 첫 번째 회사의 그런 문화가 되게 중요하고 이직을 해도 그게 안 바뀌더라고요. 잘. 첫 번째 회사 문화가 좀 중요하다는 거 좀 말씀드리고 싶네요. 예. 예. 그다음에 이제 또 한 가지 이제 요구되는 거는 툴이 있고요. 개발 툴은 많습니다. 뭐 제가 다 당연히 다룰 수 없고요. 회사마다 분야마다 다르기 때문에. 근데 툴 사용을 잘하는 거가 여러분의 이제 능률을 당연히 높일 수 있습니다. 회사에서 예를 들어 뭐 단축키를 엄청 잘 쓰고 윈도우도 빨리빨리 전환하고 막 이런 친구들이 있어요. 그 타이핑 하는데 한 250타 치는데 5타도 안 나요. 이런 친구가 저희 팀에 있거든요. 그 친구 보면 시원시원하죠. 근데 옆에는 이제 마우스를 클릭해가지고 쭉 긁어서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눌러서 카피 그다음에 이제 밑에 눌러가지고 이런 사람 있습니다. 정말로 있어요. 예. 속 터져요. 속 터지는데 이제 원래 그런 거 아니까 말은 안 하죠. 예. 근데 당연히 빨리빨리 개발 툴 여러 가지 잘 쓰는 이제 그런 친구를 좋아하겠죠. 예. 그래서 개발 툴도 여러 가지 뭐 기회가 된다면은 좀 경험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이게 단순히 윈도우의 어떤 그런 툴뿐만 아니라 뭐 아까 말한 뭐 GitHub라든지 이런 개발 관련 여러 가지 툴들을 좀 경험을 해보시기를 권장드립니다. 그리고 영어가 있는데요. 이거는 뭐 당연히 이제 뭐라 그럴까 옵셔널한 부분이긴 한데 영어는 당연히 도움이 됩니다. 사실 저는 제가 소개할 때 앞부분이 좀 빠진 게 있었는데 뭐 사실 전 제가 운이 좋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왜냐하면 이제 첫 번째 회사에서 여기 지금 제가 로고를 2개 박아왔는데 첫 번째 회사는 국내 모바일 쪽 회사였고요. 그 다음에 이제 옮겨간 데가 모토로라에 입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모토로라에 10년 정도 있었었고요. 그쪽에서 국내 뭐 이렇게 생각해 보니 이렇게 상품권을 많이 주셨는데 우리나라의 한국의 최초 그 안드로이드 폰 나온 모델 이름이 뭔지 아시나요? 네, 모토로 맞습니다. 예. 상품권 드릴게요. 예. 하지만 이 모토로라가 요즘에 노키아와 함께 많은 이제 회사 혁신 이런 거에 이제 예제로 나오죠. 변화하지 않아 가지고 망한 공룡 회사 뭐 1, 20년밖에 안 된 구글, 페이스북에 뒤처지고 그게 노키아, 모토로라 대상으로 나오는데 사실 한 100년, 80 몇 년 만에 망했거든요. 근데 사실 아직 모토로라도
모바일 쪽만 닫았고요. 엔터프라이즈 쪽이라고 하는 부분은 아직 있긴 합니다. 예. 어쨌든 이제 뭐 운이 좋아서 전 운이 좋다고 표현하고 싶고요. 예, 제 능력보다는 모토로라에 입사를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모토로라가 정확히 5년 전에 문을 닫았습니다. 그러니까 오늘부로 그냥 한국은 문을 닫습니다 하고 제가 떠났어요. 그러니까 뭐 어쩔 수 없죠. 한국 코리아 사이트를 접겠다라고 하니까 뭐 회사가 망한 거랑 비슷한 거죠. 그래서 나와서 간 데가 그래서 이제 지금의 반도체 회사를 가게 됐고요. 사실 저는 제가 반도체 회사에서 일하게 될 거라고는 뭐 상상도 못했어요. 처음에는 모바일 쪽으로 갔으니까. 근데 여기서 이제 NXP라고 정말 낯설으실 거예요. 근데 반도체 회사에서는 한 세계 7, 8위 정도 하고 있는 회사고요. 그리고 이거보다는 필립스라고는 정말 많이 들어보셨죠. 예, 필립스가 사실은 필립스 반도체라고 있었고 그 필립스 반도체가 분사해가지고 이름을 이제 뭐 넥스트 익스피리언스인지 넥스트 제너레이션 뭐 해서 NXP라고 이름을 바꿨고요. 그래서 근데 이 회사가 또 작년에 올해 그 퀄컴은 많이 들어보셨나요? 예, 퀄컴에 합병이 됐어요. 그래서 합병이 진행 중이고요. 아마 몇 달 안 남았습니다. 내년 초부터는 아마 퀄컴으로 바뀌게 될 것 같고요. 그러면은 또 뭐 이제 제가 이제 아이들이 있습니다. 애가 제 나이를 맞추시면 또 상품권을 드리겠습니다. 근처 예. 네. 예? 38이요? 38. 아, 제가 17년 경력이라 해서 그 정도 찍으셨군요. 좀 더 많아요. 43. 좀 더 많아요. 갑자기 바뀌었죠, 생각이. 43 밑으로 내려가려다가. 예, 45 맞습니다. 네. 예. 제 나이는 45이고요. 원래는 이제 92학번이었었고요. 근데 이제 얘기 들려니까 NXP 그러니까 애들이 사실 제가 애가 셋이나 있어요. 예, 지금 첫째는 중학생이고요. NXP 그러면은 이제 몰라요. 애들이 회사가 니네 아빠 어디 다녀? 그러면 NXP. 그래서 아마 이제 퀄컴으로 바뀌면은 좀 그래서 모토로라에서 NXP로 갈 때 애들이 모토로라는 뭔가 좀 알고 뭐 이렇게 좀 좋아했는데 NXP로 가니까 처음 듣는 회사 막 이랬거든요. 어쨌든 예, 그런 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게 사실 인생이 정말 제 뜻대로 안 됩니다. 예, 제 뜻대로 안 된다는 게 저는 대학교에서 이제 4년 마치고 대학원을 가려고 했어요. 대학원을 3학년 말 4학년 초에 합격이 됐고요. 그것도 이제 저희 공대에서 제일 잘 나가는 교수님이라고 하는 뭐 신호통신 어쩌고저쩌고 합격이 됐는데 쭉 4학년을 가다가 10월 말에 제가 마음이 바뀌었어요. 난 대학원 갈 필요 없다. 난 돈 벌어야겠다. 그래서 이제 나름 제 생각에 그 대학원 저희 공대에서 제일 잘 나가는 교수님 방을 포기하고 취업을 하게 된 거죠. 그러다 보니 이미 이력서 낼 데가 없어요. 이력서 낼 데가 다 대기업은 여름방학 때 다 뽑잖아요. 많이들. 그래서 뽑고 나서 그래서 그냥 또 워낙 다행인 게 긍정적인 마인드가 있어서 이력서를 쫙 뿌렸는데 첫 번째 걸린 회사에 들어갔고요. 예, 뭐 그런 식으로 또 예, 살게 됐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인생이 내 마음처럼 되지는 않더라고요. 예, 하지만 그렇다 그 안에서 긍정적으로 또 준비를 하다 보면은 또 잘 풀리는 것 같아요. 어디까지? 예. 이게 사실 노트북이 여기 있으면 제가 다음 거를 미리 예상을 하고 짐을 좀 던질 텐데. 그리고 또 하나 이제 많은 사람들이 많이 들어보시죠. 만시간 법칙. 예, 만시간 법칙 저 이거 되게 잘 맞는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만시간 어떤 분야에서 만시간 정도 되면은 거기서 이제 그 엑스퍼트가 된다라고 얘기를 하죠. 만시간 제가 계산을 해보니까 하루에 보통 8시간 일을 하죠. 여러분은 저기 앞에 있으니까 지금 하루에 몇 시간 코딩 공부하세요? 예. 아침 9시부터 저녁 10시면 12시간. 박수를 드리고 싶어요. 학원에서 예. 그러니까 그냥 업무시 보통 이제 8시간은 근무한다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8시간 곱하기 365일 중에 토요일, 일요일 쉬잖아요. 그럼 100일 정도 빼고 나면 250일 잡으면은 5년 되면은 10,000시간 정도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여러분이 이제 여기서 뭐 취업 전서에 바로 나가시면서 여러분은 그냥 프로는 맞아요. 아마는 더 이상 아니에요. 현업에 뜨기 때문에 프로페셔널은 맞지만 전문가냐 이건 또 다른 질문이잖아요. 근데 그거에 대해서 너무 고민하지 마세요. 나 코딩 실력이 이거밖에 안 되는데 뭐 가가지고 뭐 다 좀 이런 표현 다 털리면 어떡하지? 뭐 이렇게 그런 걱정하지 마시고요. 저도 그랬고요. 아까 말씀드린 신입사원이 오면은 기대 안 해요. 얘 처음에 한 석 달 정도 해보면서 얘 센스가 있구나 없구나 이런 거
보면서 업무를 시키고 하지만 여러분이 스스로 노력하고 센스가 있다라고 하면은 충분히 성공합니다. 그래서 5년 정도 지나면은 그 분야 엑스퍼트가 돼요. 이거는 자연이 돼요. 제가 생각할 때는. 그래서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요. 그리고 보통 2년에서 4년 정도 된 엔지니어가 뭐라 그러죠? 잘 팔린다라고 얘기를 하죠. 2년에서 4년 되잖아요. 그러면 갈 데 많아요. 예. 그래서 제가 또 권장하고 싶은 것 중에 하나는 처음부터 눈높이 막 나는 삼성, LG, SK 뭐 등등등 대기업 가고 싶은데 제가 저 처음에 사실 처음 들어간 벤처 회사였어요. 벤처 회사에 들어갔었고요. 근데 그렇다고 제가 다 정답은 물론 아니에요. 하지만 너무 눈높이 높게 잡지 마시라고 좀 권장을 하고 싶고요. 저는 사실 이제 졸업하고 이제 한참 됐잖아요. 한 20년 가까이 되다 보니까 사실 여러분들이 취업이 힘들다라고 하는데 얼마나 힘든지 제가 피부로 못 느끼긴 해요. 그래서 제가 감히 뭐라고 말씀드리기 어려운 부분이 있긴 한데 근데 그래도 저 때도 그랬고 뭐 그 기준을 생각하실 때 좀 눈높이 좀만 낮추시고 들어가서 실무에서 경험을 쌓을 수 있다라고 좀 생각을 하시고요. 그리고 초반에 2년에서 4년에서 물론 좋은 회사에 뭐 삼성 같은 데 들어갔다. 그럼 쭉 다니시는 거 당연히 권장합니다. 당연히 권장하고요. 근데 좀 뭐 예를 들어 여러 가지 이유로 나랑 안 맞을 수 있거든요. 그러면 이제 2년이라든지 한 4년 정도 되면은 막 옆에서 흔히 헤드헌터라고 하는 데서 연락이 와요. 이러이러한 잡이 오픈됐는데 뭐 옮길 생각 없냐? 저는 옮기라고 권장드립니다. 예, 왜냐하면은 옮겨야지 몸값이 뛰어요. 옮길 때 예를 들어 초반에 연봉이 2,500이라고 쳐볼게요. 요즘에 어느 정도인지 모르겠나 2,000 좀 넘는 것 같아요. 초봉 2,500, 3,000 요 사이. 근데 거기서 그 1년 지나서 뭐 그 월급이 오르는 게 1년 지나면 사람마다 인사고가 따라 다 다른데 뭐 3, 4%에서 많아야 10%인데 10%는 팀에 한 명 뭐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 뭐 그렇게 오르면은 이렇게 많이 안 올라요. 근데 이제 많은 경우에 2년에서 4년 정도 됐을 때 한번 갈 때 당연히 몸값을 높게 부르죠. 그러니까 그걸 당연히 받고 가야 되고요. 그리고 그렇다고 되게 또 반대로 2년마다 옮기면은 제가 이제 신입사원들이라든지 경력자들 뽑을 때 얘는 왜 2년마다 옮기지? 우리 회사 와서도 2년마다 옮기겠네? 이런 생각을 하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권장하지는 않지만 한 2번에서 3번 정도는 옮기는 거는 권장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또 지혜로워야 되는 부분이 있고요. 그리고 회사에서 이런 얘기를 해요. 회사는 그 사람이 잘리지 않을 만큼 월급을 줘요. 근데 또 그런 얘기를 하죠. 또 직원은 잘리지 않을 만큼만 일을 해요. 예. 그게 현실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지혜로워지세요. 제가 겪은 걸로 봐서는 첫 번째 회사 망해서 사실 옮겼고요. 두 번째 회사 망해서 저는 이제 뭐 본의 아니게 망해서 옮기긴 했는데 회사가 문 닫거나 어떤 일이 생기거나 심지어는 현재 저희 회사에도 자르는 일이 생기거든요. 자를 때 여러분 그렇게 배려 안 해요. 왜냐하면 회사는 그냥 어떤 조직이에요. 조직이기 때문에 그냥 뭐 문 닫을 때 다 자르고 어떤 일 있을 때 뭐 뭘로 자르고 하기 때문에 그 회사를 너무 배려하지 마세요. 하지만 회사에서 저희가 취할 거는 많이 취하고 감사해야 되는 건 당연히 감사해야 되는데 어떤 기회가 왔을 때 어떤 뭐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해서 내가 이 회사에서 뭐 있었는데 이것 때문에 난 못 옮기겠다 이러지 마시고 기회가 오면은 지혜롭게 잘 그거를 잡으시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예. 그리고 위에 영어는 다시 한번 좀 말씀드리겠는데 영어 머리 아프죠. 예. 근데 저도 정말 영어 못했어요. 영어 못했고요. 대학교 때 정말에 이게 기준이 뭐라고 말해야 돼? 토익 한 5, 600 500 이 정도 나왔던 것 같아요. 제 생각에. 요즘 이 정도면 못하는 축인가요? 아니면 보통 한 700 정도는 하나요? 많이들. 예. 근데 도전을 하시고요. 영어는 살아보니까 그냥 아직도 스트레스를 제가 영어를 받아요. 저는 외국계 회사에 있어서 영어를 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영어가 여기 만시간 법칙 뭐 이런 것처럼 그냥 일하면서 당연히 늘러와서 그래서 제가 운이 좋다라고 하는 게 여러 가지로 이렇게 올라와서 영어도 외국인들이랑 잘 하긴 하는데 근데 포기하지 마시고요. 이거는 꾸준히 하세요. 예, 지금 그렇다고 이게 큰 걸림돌이 많이 되지는 않는데 도전할 때 한 가지 예를 드리면은 제가 그 모토로라에 있을 때 안드로이드라는 게 처음 나왔잖아요.
국내에는 사실은 이제 미국의 드로이드라는 이름으로 나왔고 국내에 있는 모토로이라는 이름 나왔는데 그 첫 번째 프로젝트 참가를 못했고 두 번째 프로젝트를 참가하는데 사내 공고가 떠요. 이제 먼저 사내에서 뽑거든요. 우리 이러이라는 사내 게시판에 사람을 뽑습니다라고 떠서 뭐 지원을 하세요라고 하는데 거기 원하는 수준이 뭐냐면요. 자바 해야 되고요, XML 해야 되고요, C 해야 되고, C++ 해야 되고, 리눅스에 잘 해야 되면서 드라이버도 얘기 나왔던 것 같고 그 다음에 그러니까 리눅스를 할 줄 알면서 영어가 유창한 자 이렇게 되더라고요. 근데 저는 이제 그 회사 이제 미주양 팀이 있었고 뭐 국내양 팀이 있어서 미주양 팀이 아니었기 때문에 영어 쓸 일이 많지는 않았거든요. 근데 이 회사 공고에 뜬 게 너무 사실은 그 얘기를 했어요. 야, 내가 저걸 다 할 줄 알면 이 회사에 내가 왜 있냐 뭐 이랬거든요. 근데 지원을 했어요. 제가 2명 지원했더라고요. 2명. 2명 지원해서 뽑혔어요. 그래서 그 팀으로 옮겨가게 됐고 그래서 미주양 팀에서 그래서 안드로이드를 조금 더 두 번째 모델부터 제가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좀 뭐 되든 안 되든 좀 과감하게 해보시고요. 또 하나 싶은 거는 모토로라 이제 문을 닫을 때 바로 문은 닫지는 않았거든요. 이제 직원들에게 몇 달에 또 기간을 줬어요. 그때 이력서를 쓸 때 처음에는 이제 제가 가고 싶은 데만 이력서를 썼죠. 그래서 요 회사 그 반도체 지금 난 반도체는 생각도 없어. 반도체 생각만 해도 머리가 아파요. 해서 지원을 안 했는데 그때는 제가 처음에 차장 책임 뭐 이런 거였고요. 그 외에 이제 다른 분이 충고를 해주시더라고요. 네가 왜 네 이력서를 네가 먼저 필터링 하느냐. 걸리지 말라고. 필터링 걔네보러 하라 그러고 일단 던져놓으라고 쭉 던지고요. 거기서 연락 온 거 중에 연락이 왔을 때 고민을 하라고 해서 마음을 바꿨죠. 그래서 마음을 바꾸고 이력서를 좀 더 넓게 내기 시작했는데 또 아까 대학교 졸업할 때랑 마찬가지로 첫 번째 회사 연락이 와가지고 또 고민 안 하고 첫 번째 회사로 가긴 했습니다. 예. 그래서 좀 과감하게 도전해보라고 좀 말씀드리고 싶어요. 예, 너무 고민하지 마시고요. 눈높이도 좀 낮춰보시고요. 예. 하나가 더, 그다음에 이제 회사에서 실질적으로 요구되는 게 첫 번째고요. 문제 해결 능력. 그 다음에 사실 이거 매우 중요합니다. 인간관계. 생각지 않은 부분인데요. 업무 회사에서 다닐 때 50%는 그 사람의 능력이고요. 50%는 인간관계예요. 근데 저는 비중을 두라 그러면 한 인간관계 51%, 그 사람의 능력은 49% 이렇게 주고 싶어요. 왜냐면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혼자 하는 프로젝트가 없습니다. 여럿이 다 같이 합니다. 그런데 껄끄러운 사람이 분명히 생겨요. 그래서 그러니까 예를 들면 어떤 거에 이렇게 그 교집합이 존재를 하잖아요. 어떤 업무든지. 근데 교집합이 존재를 하는데 누군가를 해야 되는데 이건 내 일이 아니야. 이건 제 거 아닌데요. 이런 사람 분명히 있어요. 그리고 어떤 사람은 일단 주세요. 이런 사람이 있거든요. 그러면 사실은 이건 내 일 아니야라고 자르는 사람은 몇 번 하다 보면은 잘 안 주죠 일을. 그럼 편할 수 있어 일을 안 주니까. 하지만 또 힘들죠. 예. 그리고 인간관계가 생각보다 많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뒤에 붙어 있는 같은 말인데 적극성이라고 하는 것도 아마 제가 이제 안드로이드 뭐 이쪽 아까 말씀드린 그냥 한번 지원하지 뭐 저 그 여러 가지 스펙 요구하는데 일단 썼는데 그 썼더니 쉽게 말해서 미달이었죠. 예. 사실 2명 뽑는데 2명 지원해가지고 된 거였었고요. 예. 그래서 그런 것도 있었기 때문에 적극성으로 하라는 거랑 그다음에 위에 그 만시간의 법칙 했는데 참고 가세요. 특히나 처음 입사하면은 처음 2년은 매우 중요하고요. 그렇다고 막 엄청 그 노동 착취를 당하라는 얘기는 아닌데 처음 한 2년에는 배운다라는 심정으로 하는 게 맞아요. 예, 맞고요. 그리고 뒤에서 제가 근무 환경에 대해서 또 얘기를 할 텐데 뭐 우리나라 월화수목 금금이냐 그렇지 않습니다. 생각보다 그렇지 않고요. 그리고 인내하고 좀 버텨내면은 2년 버텨내시면은 보여요. 들어가서 2년 버티면은 이 분야에 이런 회사들이 쭉 있구나. 그럼 내가 여기서 다음 회사는 어디로 간다든지 다음엔 뭘 해야겠구나. 제가 있는 모바일에서만도 분야가 정말 많아요. 정말 뭐 그냥 아예 UI 어플리케이션 하는 분야도 있고요. 중간 프레임워크 하는 데도 있고요. 뭐 카메라 뭐 이런 디바이스 쪽 하는 데도 있고요. 아니면 지금 저는 이제 서비스 페이먼트라고 하는 이제 삼성페이 서비스 쪽을 담당하고 있는 서비스도 있고요. 정말 분야가 많습니다. 그래서 보입니다. 들어가면은 좀 보이게 되니까요. 그래서 또 참고 도전하고 이 부분을 좀 이렇게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다음이 이제 자바 취업에 도움이 되는 스펙이네요. 예. 스펙은 여기는 제가 이렇게 경력 사원이나 신입 사원 면접을 볼 때 생각했던 것들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일단 뭐 스펙이라는 일단 전체적인 타이틀을 이제 주셔가지고 제가 거기에 맞게 좀 작성한 거긴 하고요. 스펙에 대해서 위에 뭐 OCJP나 OCP나 들어서 아시는 분도 계실 텐데 오라클 관련돼서 자바나 DB 관련해서 이런 인증서고 요거는 제가 그냥 형식적으로 한번 적어봤습니다. 그리고 정보 처리 기사는 좀 많이 범용으로 쓰이는 것 같고요. 정보 처리 기사도요. 하지만 저는 뭐 굳이 자격증을 있으면 좋다. 되게 많이 들었죠. 있으면 좋다. 꼭 필요하진 않다. 예, 맞습니다. 그렇고요. 그리고 실제 뽑을 때 이것도 자기소개서 이렇게 많이 쓰시잖아요. 이렇게 뭐 저도 이렇게 처음에 썼던 것 같아요. 대학교 때 엄하신 뭐 그 항목들이 있잖아요. 그 중에 엄하신 아버지와 인자하신 어머님 밑에서 자라가지고 뭐 저는 어쩌고 저쩌고 그저 자소서라고 하는 이렇게 쓰지 마세요. 이렇게 왜냐면은 이렇게 쫙 들어오잖아요. 그러니까 인사과에서 먼저 1차 거르고요. 그 다음에 저희한테 실무진에게 옵니다. 그 실무진에게 오면 쭉 보고요. 자기소개서 거의 안 봅니다. 보긴 아예 안 보는 건 아니고 그냥 훅 훑어보다 딱 단어 걸리는 거 있는 거 보는 거지. 여기서 뭐 그래서 저는 뭐 어쩌고저쩌고 안 봐요. 그냥 너무 평범하잖아요. 그 자기소개서 쓰실 제가 뭐 이런 자기소개서 쓰실 때 이런 게 사실 눈에 들어와요. 뭐 저는 그러니까 대학생이라고 하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당연히 아무것도 모른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 관점에서 보기 때문에 뭔가 이제 튀려고 하면은 뭐 학교에서 컴퓨터 동아리에서 이런 프로젝트를 해봤어요. 그 다음에 뭐 지금 여기서도 공동으로 하는 프로젝트가 있다라고 들었습니다. 예를 들어 수업 마지막 과정 개인 프로젝트 아니면 같이 하는 프로젝트라고 하는데 그런 프로젝트에서 그 프로젝트를 뭘 했다가 아니라 이 프로젝트에서 내가 뭘 했냐 자기를 PR할 수 있는 거를 적어주시면 좋고요. 그리고 그게 아니어도 요즘에는 오픈 소스가 되게 많죠. 저는 이제 모바일 쪽이다 보니까 라즈베리 파이나 아두이노나 요즘 엄청 뜨고 있어요. 그 뭐 4차 혁명 뭐 얘기하기도 하고 IoT 얘기도 하기도 하고 뭐 등등 하면서 그래서 이런 걸로 뭐 해본 게 있으면은 뭐 예를 들어 내가 이력서를 봤어요. 쭉 가다가 라즈베리 딱 라즈베리 이런 거 해봤네? 뭐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근데 앞에 뭐 저는 뭐 학급 회장을 해봤고요. 그다음에 그 뭐죠? 대학교 때 뭐라고 반대표를 해봤고요. 그래 뭐 그냥 리더십이 있나 보다 이 정도고 잘 눈에 안 걸려요. 사실은 왜냐면은 그런 거보다는 회사에서는 실무적으로 필요한 사람을 뽑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리고 이거는 사실 저도 못 해본 건데 그냥 적어본 건데 오픈 소스 같은 거 참여했다라고 하면은 정말 인정을 받을 겁니다. 인터넷에 글로벌하게 깃허브라든지 이런 데서 오픈 소스 진행되는 것들이 있는데 찾아보시고요. 이런 것들을 공부를 좀 해보세요. 그래서 거기에 참여해서 제가 어떤 게 기여를 했다라고 하면 얘는 되게 혼자서 열심히 하고 또 감각도 있고 능력도 있고 이렇게 받아들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좀 밑에 자기개발이라고 써놓은 부분들이 이력서에 추가될 수 있으면은 아마 뽑을 때 좀 플러스 요인이 당연히 될 것 같습니다. 두 번째 여기는 생각이 나네요. 이제 그래서 제가 잡코리아에 들어가 봤습니다. 잡코리아에 들어가 가지고 요즘에 어떤 직군을 뽑고 있는지 한번 봤거든요. 봤더니 어떤 회사에서 ERP 시스템, ERP 아시나요? 어떤 건지? 이제 회사 아시죠? ERP 시스템 뽑는데 운영체내는 리눅스고 DB는 오라클을 쓰면서 뭐 JSP 뭐 이런 거 중급 이상 이런 걸 뽑는다라고 해요. 근데 여러분이 지금 하실 때 정말 아까 말씀드린 분야가 너무 많잖아요. 다 준비하실 수 없어요. 그렇죠? 그리고 아까 저희도 뽑을 때 제가 있는 분야는 그 질문 혹시 NFC라고 했잖아요. NFC가 무슨 약자인지 아시나요? 바로 앞에. 맞습니다. 니어필드 커뮤니케이션하고 이제 근거리 통신은 10cm 안쪽에 그 하는 기술이고요. NFC 해본 사람 없어요. 여러분 중에 거의. 물론 이제 안드로이드나 이쪽에 NFC 관련해가지고 소스가 오픈되어 있어가지고 경험을 할 수 있을 텐데 그러니까 저희가 기대를 안 합니다. 그러니까 100% 만족하는 사람을 뽑을 수 있다라고 기대를 안 해요. 물론 있습니다. 그런 경우는 경쟁사에서 훔쳐옵니다. 경쟁사에서 실제 똑같은 업무를 하는 사람을 헤드헌터 꼬셔가지고 데려오는 경우가 있어요. 물론 그렇다고 해서 뭐 불법이냐 뭐 윤리가 어떠냐
그렇게 문제되진 않아요. 예, 그렇게 문제되진 않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기회가 되면은 뭐 가는 건 상황에 따라 다 다르고요. 가는 것도 이제 나쁘진 않고요. 그래서 그 경쟁사에서 딱 나랑 똑같은 업무를 한 사람 뽑아오는 거 말고는 100% 이거 다 갖춘 사람 있다고 생각 안 해요. 예, 그래서 있으면 좋죠, 당연히. 그렇고요. 그다음에 또 한 군데 보니까 뭐 플랫폼 쪽인데 교육용 모바일 플랫폼 이게 아마 뭐 예를 들어 뭐 교원이라든지 어떤 교육업체였던 것 같아요. 이렇게 LMS 상품 개발 관련해서 HTML, JSP, CSS, 자바스크립트 이런 걸 뽑는다 이런 공고도 있었고요. 또 한 군데는 웹 쪽에서 .NET 그다음에 자바스크립트 또 뭐 이런 거 하고 여기 이런 게 있나요? 여기 보면은 경진대 수상자, 동아리 활동자 우수상 예, 이런 거 보여요. 예, 이런 거를 차라리 그 이력서에 쓰시면 조금 뭐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예. 당연히 아 얘가 그냥 대학교 때 뭐 그냥 교양 듣고 전공 듣고 졸업한 애가 아니구나 이쪽에서 관심을 많이 갖고 있었구나 이렇게 좀 생각을 할 것 같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 예, 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기 또 다른 데는 프로그램 공채 예, 공채를 뽑는데 프로그램 엔지니어 인턴을 뽑고요. 거기서 웹 어플리케이션 쪽인데 뭐 여기 보면 또 이렇게 있어요. IT 교육기관 교육 실업자. 그래서 뭐 그런 학원에서 이런 프로젝트를 해봤어요. 그러면 이제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다음에 뭐 이제 또 보면은 그 정부라든지 아니면은 삼성 같은 대기업이라든지 이런 데서 그 소프트웨어 경진 대회 하는 거 있죠. 예, 거기에 만약에 수상을 할 수 있다 이러면 이 뭐 큰 메리트가 될 겁니다. 그건 당연히. 예. 그 저희도 봤을 때 이렇게 뭐 경진대 수상 경력이 있다라고 하면은 얘는 기본적으로 할 줄 아는 애다. 당연히 이렇게 생각을 하고 좀 더 부담 없이 뽑을 수 있거든요. 그리고 실제 뽑았을 때 뭐랄까 이렇게 한 6개월 정도 일해보기 전까지는 모릅니다. 이력서를 보고 인터뷰까지 다 해보고 심지어는 그러니까 인터뷰 과정을 조금 말씀드리면요. 좀 저희 회사는 이제 그때그때 달라요. 예, 그때그때 달라요. 근데 그냥 많이 뽑을 때가 있어요. 그것도 운도 좀 따라야 돼요. 많이 뽑을 때 그냥 쭉 하고서 소프트웨어 코딩 시험 이런 거 안 봅니다. 그리고 그냥 이력서 보고 면접 보고 오케이 채용하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한두 명 뽑을 때가 있어요. 근데 여러분이 하필 한두 명 뽑을 때 지원을 했다 그러면 좀 각오를 하셔야 되고요. 왜냐면 한두 명 뽑으니까 이력서 인사과에서 많이 날라오는 거 다 필터링해서 들어오고 필터링한 것 중에 이제 저희가 다시 한번 필터링하죠. 이 사람이 우리 분야랑 맞습니다. 하고 그 사람들 이제 인터뷰 날짜를 개인적으로 잡아요. 잡아가지고 들어오면은 이제 저희 인터뷰하고 저희 이제 외국계다 보니까 영어도 어느 정도 기본적인 거 뭐 하이 퀄리티 요구하지 않습니다. 엔지니어이기 때문에 뭐 쓰는 단어가 뻔해요. 예, 뻔하다는 게 정말 뻔해요. 예, 그 분야의 언어가 이제 한 그 제한이 있잖아요. 그래서 뻔하고요. 그래서 그리고 나서 가끔은 이제 코딩 저희 쪽에 저 말고 이제 본사 쪽에 엔지니어가 와가지고 직접 코딩 인터뷰를 한 적도 있고요. 근데 그 코딩 인터뷰 한다 그래가지고 그 자리에서 그 사람이 풀 거라고 생각은 또 안 해요. 그것도 역시 풀어주면은 그 100점이죠, 당연히 100점인데 이 문제를 냈을 때 이런 경우에 저희는 아까 말한 자바 카드 쪽을 한다라고 말씀드렸기 때문에 일반적인 또 자바 프로그램이랑 좀 다른 부분들이 있거든요. 예를 들어 이렇게 결제를 한다 그럴 때 이게 뭐 어떤 그 편의점 같은 데 가면 이렇게 결제하잖아요. 그 NFC 결제. 일반 그 마그네틱 결제가 아니고요. 저는 NFC 결제인데 그거 하다가 그 티어링이라는 게 있습니다. 뭐냐면은 결제하다가 이게 아래 불을 하다 보니까 끊어질 수 있잖아요. 그러면 결제 실패가 나요. 결제 실패가 났을 때 어떻게 할지. 그걸 저희는 이제 중간에 어떤 이유로 해서 끊어진 걸 티어링이라고 표현을 하고 그거에 대해서 이제 방어하는 거를 안티 티어링이라고 하는데 예를 들어 그런 건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어떻게 그런 프로그래밍으로 처리할 거냐 이런 것도 질문을 던지거든요. 그러면은 아마 예를 들어 웹이라든지 다른 쪽 하신 분들은 생각 안 해보셨을 수 있어요. 저희는 조금 약간 분야가 달라서 메모리의 변수에 라이팅을 할 때 어떤 식으로 뭐 아토믹 어떤 함수를 써야지 이제 그런 게 좀 방어되는 부분 보안 관련돼서 방어되는 게 있거든요. 그런 것들이 있는데 이제 당연히 그걸 다 답해 줄 거라 생각은 하지는 않고요. 근데 그거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 좀 얘가 사고를 하고 있구나 이런 건 좀 보긴 해요. 그래서 네, 이제 저희 인터뷰 볼 땐 그렇게 본다라는 거고요. 그래서 실제 어떤 이런 좀 눈에 보이는 것들을 이렇게
보여줄 수 있으면은 취업에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리고 마지막 한 군데 제가 더 자바 서버 쪽이네요. 서버 쪽에 제가 사실 뭐 이렇게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쪽은 완전히 친숙하지는 않은 분야긴 한데 여기서도 보면은 뭐 이런 랭귀지들을 뭐 웹 관련해서 톰캣이라든지 이런 것들에서 경험이 있는지를 뽑는데요. 이것도 그래서 여러분이 여기서 이력서가 이렇게 회사가 하나, 둘, 셋, 다섯 군데인가요? 뽑는다라고 떴어요. 이 다섯 개 중에 골라야만 돼요. 근데 지금 하고 계신 것 중에 다 만족시키는 게 있나요? 네, 있으면 다행이긴 하고 한두 개는 그럼 다행이네. 예. 근데 이제 다 만족을 못 시킬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그렇다고 뭐 이거는 나랑 달라 이렇게 너무 그렇게 접근하지 마시고요. 좀 도전을 해보시고 그리고 말씀드린 그래서 뽑는 입장에서도 딱 다 맞는 것보다는 그러니까 경력자를 뽑을 땐 좀 다릅니다. 예, 약간 다르긴 해요. 경력자는 내가 실전에서 바로 쓸 수 있는 사람을 원하기 때문에 좀 다른 부분이 있긴 한데 신입사원 뽑을 때는 말씀드린 것처럼 100% 맞는 사람을 원하지는 않아요. 이 사람을 2, 3년 정도 키워가지고 잘 이제 좋은 인재로 길러내야겠다 이런 부분이 좀 있습니다. 좀 더워서 좀 자켓 좀 벗고 다음 주제는 이제 자바 향후 전망이라는 부분인데요. 일단 자바는 한국에서는 제일 커요. 예, 제일 크고요. 지금 여기 제가 적어드린 것처럼 우리나라 이제 정자 정부 표준 프레임워크가 자바입니다. 자바 프레임에서 돌고요. 그리고 자바 뭐 이런 부분 아마 잘 모르겠어요. 제 예상에는 학원에서 초반에 많이 소개를 하셨을 것 같아요. 자바에 대한 전망은 최소한 우리나라에서는 뭐 나쁘지 않다, 밝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자바 강점이 뭐 당연히 이제 벌추얼 머신 위에서 여러 플랫폼 구애받지 않고 도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표준 플랫폼을 정부에서 만들었고요. 그래서 여기에 이제 뭐 개발 환경들이 이런 것들이 있다. 뭐 이런 것 때문에 국내에서는 자바를 쓸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국내에서는 최소한 랭귀지 중에 가장 중요한 랭귀지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네, 제가 또 이거 기사에서 좀 찾아봤는데요. 요즘에 이제 4차 혁명 하는 게 맞는데 이쪽에서 이건 이제 4차 혁명에 뭐 예를 들어 인공지능이 들어간 뭐 3D 프린팅, 뭐 IoT 뭐 등등 나오잖아요. 그거는 어떤 그 주제별이고 그거에 대해서 실제로 들어가는 거는 사실 소프트웨어 프로그래밍이잖아요. 그래서 기사에 여기 뭐 머니투데이라고 되어 있는데 10년 후 유명한 직업의 데이터 분석가, 소프트웨어 개발자, 로봇공학가, 보안 전문가 뭐 이렇게 되어 있죠. 그리고 또 다른 쪽에서는 여기는 어딘가요? 예, 통일하는 뭐 어딘 것 같은데 대학생이 뽑은 10년 후 유망 직업 첫 번째 1위가 소프트웨어 개발자, 그 다음에 빅데이터 관련자 뭐 이렇게 들어가 있죠. 그래서 양쪽 다 이제 소프트웨어라든지 IT 관련된 게 1위로 들어가 있습니다. 4차 혁명이라는 단어를 뭐 워낙 요즘에 많이 쓰여서 그러긴 한데 뭐 그랑 상관없이 현재 뭐 다음 세대 먹거리로 해가지고 저희 회사에서도 항상 고민하는 게 그 다음 먹거리가 회사에서는 파이라고 표현을 하는데 다음 파이가 뭐냐, 다음 먹거리가 뭐냐, 뭐 이거를 고민을 하거든요. 그래서 저희도 현재 이제 자동차 쪽이랑 자동차가 무인 자동차 이쪽이 있잖아요. 그 안에 여러 가지 시스템이 들어가고요. 정말 많은 시스템이 들어갑니다. 그리고 그 중에 이제 저는 보안 쪽이 때 그러면은 그 자동차를 커넥티드 카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제 자동차가 3G나 와이파이나 이런 걸로 붙어가지고 뭐 여러 가지를 이제 IoT 등등 통신을 하게 되는데 이제 뚫리게 되면은 최근에 이미 구글 같은 데 찾아보면 나옵니다. 뚫려 가가지고 막 다른 사람이 뭐 해커가 조종을 해요 자동차를. 그런 일이 생기기 때문에 저는 이제 그 관련해서 CQL 엘리먼트라고 하는 보안 관련된 칩에서 어떻게 동작할지를 좀 하고 있고요. 그리고 IoT 관련해 가지고도 엄청 많이 지금 대두되고 있습니다. 모든 이제 결국에 이 사물들이 뭐 사물 인터넷 다 연결된다고 하는데 거기서도 이제 DB랑 서버랑 이쪽이 핵심이고요. 그래서 데이터를 어떻게 주고받을지 등등. 그래서 자바는 프로그래밍 IT 크게 큰 그림에서는 IT 쪽은 좀 가장 전망 있는 분야라고 감히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예. 그 다음에 이제 현실적인 근무 환경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네. 저 처음에 입사한 회사는 중소기업이었고요. 그 다음에 벤처였고요. 두 번째 간 회사는 조금 큰 중소기업 정도 될 거예요. 중소기업고
그 다음에 이제 모토로라는 회사 갔고 지금 NXP라는 회사로 갔고 네 번째 회사네요. 네 번째 회사고요. 문화가 정말 달라요. 문화가 다르고요. 그리고 업무 분위기도 다르고 예. 연봉도 다르고요. 이거야 요거 얘기하기 전에 올라서 뭐 금금금이라고 뭐 코딩하면 뭐 3D 업종이에요. 3D 프린터가 아니라 뭐 디피커트 하드 여러 가지 얘기하는데 제가 아까 이게 뭐 당연히 이쪽에 부정적인 측면이 있고요. 긍정적인 측면이 있습니다. 한 70% 이상 차지하는 SI 업체 중에 SI 업체는 사실은 SI 업체가 사실은 좀 이런 말이 나오게 만든 데긴 장본이긴 해요. 하지만 전반적으로 제가 여기 적진 않았는데 적었나? 뒤편에 그 스택 오버플로우 쪽에서 소프트웨어 엔지니어 우리나라에서 또 그 소프트웨어 정책연구원에서 발표한 자료가 있는데 소프트웨어 엔지니어들의 만족도가 나쁘지 않습니다. 예, 나쁘지 않고요. 높고요. 그리고 월화수목 금금금은 제가 아는 분야에서는 10년 전에도 이러진 않았어요. 10년 전에 이러진 않았고요. 야근은 사실은 합니다. 야근은 하는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만약에 이걸 안 하고요. 소프트웨어 회사 안 다니라고 치고요. 흔히 말씀드리는 인터넷에 이거는 뭐 다 아실 텐데 프로그래머 하면 프로그래머의 끝은 어디다? 아시나요? 인터넷에 그 농담으로 하는 말. 예, 예 맞습니다. 치킨집이요. 프로그래머의 끝은 치킨집이다. 이런 얘기 막 돌죠. 그리고 또 그것도 있어요. 프로그래머가 치킨집을 하면 안 되는 이유 100가지 뭐 이런 거 있죠. 예. 근데 이제 그거는 아주 극한 상황을 말하는 것 같고요. 월화수목 금금금 아니고요. 제가 1년에 뭐 제가 어느 정도 중간 관리자라 해가지고 이렇다라는 게 아니라 저희 팀이라든지 다른 데 전반적으로 전 회사도 그렇고요. 그 금금금 일하는 일은 1년에 없진 않고요. 있긴 있는데 뭐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예. 생각보다 많지 않고요. 그리고 소프트웨어에 대한 만족도도 예, 높다라고 저는 감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여기서는 몇 가지 이제 이런 기업에 제가 있으면서 직원으로 있으면서 느꼈던 것들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기업 문화는 요즘에 많이 바뀌었어요. 예, 그래서 뭐 휴가 쓰기 어려워요. 뭐 팀장에게 휴가 쓰기 어려워요. 하지만 제가 말씀드린 거는 절대적이지는 않고요. 초반에 말씀드린 것처럼 제가 겪은 회사에서 말씀드린 겁니다. 첫 번째 회사에서도 그랬고요. 벤처에서도 그랬고요. 휴가나 이런 거 생각보다 마음대로 올립니다. 예, 그리고 뭐 그렇게 눈치를 전혀 안 보진 않죠. 그럼 사람이라고 좀 예, 한국 분위기에서는 어쩔 수 없어요. 눈치를 전혀 안 보진 않는데 무슨 일이 뭐 심지어 전 회사 팀장 같은 경우는 그랬어요. 이제 전 회사 마지막 팀장 그분은 이제 팀장이 여자분이셨는데 뭐 이렇게 전화하기 껄끄러우면 그냥 문자 보내. 예, 뭐 예를 들어서 그 전에 뭐 그 전날 아니면 그날 아침에 무슨 사고가 터질 수도 있고 예를 들어 아이들이 있으면 아이들이 아플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이제 거기 뭐 문자 보내 해가지고 문자 보내 죄송합니다 오늘 하루 쉴게 문자 보내는 경우도 있고요. 나머지 시스템 처리는 나중에 하고요. 그래서 뭐 생각보다 이렇게 뭐 빡빡하진 않고요. 그리고 업무 분야에 대해서는 제가 좀 말씀드리고 싶은 게 대기업, 중소기업, 외국계 많이 다릅니다. 이게 일단 작은 기업은 들어가게 되면은 다 해요. 장점이에요. 그래서 단점이고요. 작은 기업은 예를 들어 10명이 뭐 5명이 한 프로젝트를 한다. 그러면은 깊게 여러 가지 시킬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여러 가지를 다 경험을 해요. 뭐 이 분야에서 뭐 위에서부터 아래까지 좌에서 우로 다 경험을 이제 맡아서 해야만 되고요. 한 개만 맡지 않고요. 두세 개 맡아서 하게 돼요. 그래서 실무적인 경험을 빨리 쌓을 수 있어요. 근데 대기업으로 가면 그러진 않아요. 딱 제가 말한 NFC 분야라든지 아니면 다른 삼성 일에 보면 맡은 뭐 와이파이라든지 아니면 웹 서비스 관련된 거라든지 그러면 그분들은 그것만 해요. 그래서 그거의 전문가가 될 수밖에 없겠죠. 근데 다른 쪽을 또 약간 확산되는 게 좀 없긴 하고요. 그래서 제가 권장하고 싶은 거는 좀 뭐 이런 표현을 하는데 압정형 인간이라고 그러죠. 이렇게 넓게 알면서도 하나는 또 깊게 아는 자기만의 뭐가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이 기업 분야가 다른데 그런 거 생각을 하시고 그게 장점이어서 단점입니다. 뭐가 좋다 나쁘다라는 게 아니고요. 그런 부분이 있고요. 그다음에 외국계는 좀 단점은 제가 일하는 건 이제 외국에 본사를 두고 하기 때문에 코어 어떤 핵심에 대해서 들어가기가 좀 힘들어요. 네, 그런 부분이 있고요. 그 외에 나머지 부분을 저희가 처리하는 게 많기 때문에 좀 그런 기술적인 예를 들어 저희
회사는 이제 프랑스랑 독일이랑 많이 일을 하는데 핵심 기술은 조금씩 열어줘요. 조금씩 열어지 진짜 안 열어요. 조금 열어주고 그래서 그게 여러 가지로 풀어야 돼. 인간관계로 뭐 제가 출장 가거나 그 사람 그 친구가 출장 왔을 때 풀고 매니저 통해 가지고 여러 가지로 해서 푸는데 그래서 외국계는 좀 그런 어떤 업무 분야에 대해서 핵심에 쭉 바로 들어가기가 좀 어려운 부분이 있고요. 하지만 또 기업 문화는 완전 다릅니다. 국내처럼 이렇게 상하 조직은 거의 없습니다. 있긴 있어요. 있긴 있고요. 네, 그런데 이제 개발 쪽에서 그렇게 심하진 않고요. 그리고 뭐 매니저가 함부로 외국계 같은 경우는 저는 국내에 있는 외국계잖아요. 그래서 좀 다르긴 하고요. 외국에 있는 외국계는 매니저가 함부로 야근 이런 거 못 시키고요. 한 번은 인도에 있는 엔지니어가 이제 왔어요. 왔는데 저희가 뭐 삼성에 일을 하다 보니 이렇게 주말에 근무를 시켰어요. 그랬더니 그 친구는 자기 시스템에 내가 하루에 얼마 일했어요. 8시간 올리는 게 있거든요. 근데 그거를 이제 쭉 뭐 야근해가지고 10시간 했어요. 주말에 해서 올렸더니 매니저한테 같이 일하는 저쪽 매니저예요. 잘 아는 매니저인데 연락이 왔어. 너 왜 우리 엔지니어 이렇게 일 시키느냐. 이렇게 연락이 와요. 예. 그럼 이게 문화가 매우 다르거든요. 그러니까 중국이랑도 일을 하고 인도랑 일을 하고 미국, 뭐 유럽 일을 하거든요. 근데 좀 한국이 제일 이 상하 관계가 좀 제일 좀 심한 것 같고요. 어쨌든 그래도 뭐 그렇게 제가 말하는 거는 뭐 상대적인 거고요. 그 엄청 심하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예. 그리고 기회 측면에서는 대기업이 많아요. 큰 기업일수록 기회가 많고요. 그 제가 말씀드렸던 전 회사에서 어떤 분야가 뽑으면은 이제 그 사람 채용하는 과정이 어떻게 되냐면요. 첫 번째 어떤 이제 새로운 걸 하겠다라고 업무를 하잖아요. 그러면은 내부 공고를 먼저 띄워요. 그래서 내부에서 인사 이동을 지원자를 받아요. 그러면 내가 이 업무를 하는데 지금 제가 프로젝트가 없어가지고 뭐 지원해볼 수도 있고요. 아니면 내가 이 분야를 했는데 저 분야를 해보고 싶다 해가지고 갈 수도 있고요. 그런데 이게 제가 만약에 다른 회사에 지원한다 그러면은 이쪽에 경험이 없잖아요. 예를 들어 제가 뭐 안드로이드 관련해가지고 처음에 폰이 나왔을 때 당연히 경험이 100% 없어요. 지원하기가 쉽진 않잖아요. 근데 회사 내부에서는 내부 직원들은 이동이 쉬워요. 그래서 이제 옮기고 나면은 거기에 대해서 스터디할 기회도 생기고 그런 기회가 좀 많이 열립니다. 그래서 대기업 장점 중에 하나가 이런 시스템이죠. 예, 작은 기업일수록 시스템이 좀 적은 부분이 있고요. 그래서 그런 기회를 많이 가질 수가 있고 또 교육도 역시 교육 시스템이라든지 이런 게 많이 있습니다. 그 시스템이라는 게 겪어봐야지 알거든요. 근데 실무에 들어가면은 또 좀 다른 얘기는 해요. 아까 말한 또 중소기업일수록 실무가 강해요. 예, 그런 경험을 쌓을 수 이런 게 강하고요. 근데 이제 시스템이라는 거는 이제 회사는 사람 누구 한 명이 부품이라고 표현하나요? 이게 이 사람이 없어져도 회사는 굴러가야 되도록 시스템으로 굴러가거든요. 그래서 시스템에서 근데 그건 이제 큰 기업일수록 그걸 좀 더 큰 시스템을 경험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복지는 좀 복불복인 것 같긴 한데요. 그래도 큰 기업일수록 좀 좋긴 하고요. 그리고 중소기업이라고 그렇게 꼭 나쁘지만은 않습니다. 찾아보시면은 벤처인데도 되게 잘 나가는 벤처는 복지가 좋은데도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제 시스템은 얘기를 드렸네요. 그리고 교육도 말씀을 드렸고요. 그리고 근무 기간 같은 경우에는 아까 요거 말씀드리고 싶은 게 한두 번은 부담받지 마시고 아까 말한 뭐 내가 한 2년 됐다, 4년 됐다, 근데 좋은 기회가 찾아온다. 그러면은 이직을 하시는 거를 권장을 드립니다. 그리고 이직할 때는 꼭 여의치 않게 회사가 뭐 저 같은 경우는 문을 닫아가지고 할 수도 있고 잘려서 할 수도 있거든요. 근데 완전 달라요. 제가 지금 어느 회사를 다니고 있는 상태에서 이력서를 내는 거랑 구직자로 여러분 사실은 구직자라서 이렇게 말씀드리기 좀 그런데 구직자일 때랑 입장이 많이 다르거든요. 그 뽑는 사람 입장에서도 좀 다르기 때문에 그래서 뭐 그 가능하시다면은 입사를 하고 그 안에서 이제 근무하면서 새로운 것도 계속 기회를 찾아보십시오. 기회를 찾아보시고 회사에 감사는 하지만 회사를 믿지는 마세요. 회사는 언제라도 이제 필요에 따라서 바뀌는 조직이기 때문에요. 그래서 그런 것들도 좀 고려를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제일 중요한 연봉 파트가 나왔네요. 연봉 돈 많이 받느냐 이거 궁금해 하실 거고요. 그 연봉은 제가 좀 조사를 해봤는데 일단 워낙 천차만별이잖아요. 연봉은 그 숙대 정책연구원이라고 있는데 여기서 2014년
소프트웨어 개발자 현황에 대해서 이제 한 거를 보면은 경력별 수입이 이렇게 나와 있더라고요. 그래서 예, 맞는 것 같아요. 이게 뭐 몇백 명 이렇게 조사를 해가지고 그걸로 한 것 같은데 초반에는 한 2000대 초반 중반 정도로 이제 연봉을 받고 밑에 빵이라고 한 거는 아마 수습 기간이라든지 아니면 아예 돈을 안 줬나 보네요. 예, 그런 것 같아요. 뭐 어때 빵원 받고 일을 했을 예, 어쨌든 아니면은 그냥 체크를 난 빵원이라고 했을 수도 있고. 그래서 진행을 하고 쭉 이게 그 가운데 선은 평균 선인 것 같죠? 평균 연봉으로 쭉 간 것 같고요. 저는 한 요 라인쯤 되겠네요. 요 중간 라인쯤. 요 중간 라인에 여기 어디 있습니다. 예, 어디 있고요. 예. 나쁘지 않은 연봉 저 받고 있고요. 그래서 네. 아, 액수요? 아, 예, 안 보이세요? 아, 스크린으로 예, 예. 그 여기 보면은 초반에 빵년이라고 되어 있는 예, 여기는 2100 정도부터 시작을 하는 것 같아요. 평균선을 말씀드립니다. 평균선. 그리고 5년 되어 있는 데는 4천 정도로 되어 있고 10년이면은 한 5천, 15년이면은 7천, 20년이면은 8천 이 정도가 지금 평균 연봉으로 여기 나와. 그러니까 소프트웨어 정책연구원에서 조사한 결과고. 그런데 이제 분포도가 있잖아요. 분포도가 있기 때문에 개인 차가 있고요. 회사 규모에 따라 가지고 다 다릅니다. 예, 그래서 하지만 이게 제가 다른 제 친구들이라든지 이제 뭐 당연히 고등학교 친구들은 다양하잖아요. 이렇게 좋은 대학을 간 친구도 있고 바로 사회로 뛰어든 친구들도 있고 심지어는 당연히 저는 좀 나이가 됐기 때문에 사업하는 친구도 있고요. 장사하는 친구도 있고요. 근데 그거 비교했을 때 제가 생각하는 이 업계 쭉 여러 가지 분야들이 있잖아요. 거기서 소프트웨어 IT 쪽이 높은 분야에 있어요. 금융이라든지 뭐 증권 이쪽 높습니다. 그리고 뭐 저희는 그 뭐죠? 통신 사업자, SK텔레콤이나 텔레콤 이쪽 되게 높아요. 근데 이제 그런데 다음으로 IT 쪽 높습니다. 뭐 통신 사업자도 IT죠 당연히. 예, IT 쪽이 연봉이 높은 편입니다. 그 옆에는 거기서 이제 말했던 만족도랑 수입 평균이랑 뭐 얘기를 하는데요. 여기 나온 게 게임 개발자, 그다음에 모바일, 인터넷, 인베디드, 그다음에 패키지 응용 소프트, 그다음에 SI 및 IT 서비스 용역 개발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제가 듣기로 조사한 바로는 여기 이제 게임 쪽도 관심 있는 분이 계시겠죠. 게임 쪽이 프로그래머 중에 가장 만족도가 높다라고 합니다. 예, 게임 쪽에서는 하고 싶은 것들을 하면서 하는 건지 그렇고요. 제가 있는 거는 이제 저는 이제 이 모바일 인터넷 이쪽이랑 인베디드 이 두 분야에 대해서 저는 왔다 갔다 하면서 일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만족도가 이게 아마 3.5가 탑인지 모르겠는데 뭐 이렇게 나쁘지 않고 이 보고서의 전반적인 걸 쭉 읽어봤더니 그 소프트웨어 프로그래머로서의 만족도는 상당히 괜찮은 쪽으로 나와 있고요. 그래서 사실 예 저도 생각을 합니다. 그 제가 와이프랑 개인적으로 좀 사업을 해본 적이 있거든요. 지금 문을 닫았는데 정말 힘들어요. 머리 아프고요. 주말 없습니다. 예, 주말 없고요. 어떤 이제 개인적인 장사는 아니고요. 어떤 뭐 업체를 이렇게 운영한 적이 있는데 주말에 왜냐하면 이제 직원들 없을 때 주말에 그러니까 그래서 저는 고용자 입장도 해봤고 사용자 입장도 되어 봤고요. 그 다음에 이제 고용인 입장도 양쪽 다 지금은 고용인이지만 그때는 또 와이프 아내 이름으로 해가지고 이제 사용자 입장도 돼봤는데 관점이 정말 다르더라고요. 제가 사용자 입장에서 바라보면은 왜냐하면 이제 제 기업 제 돈이 들어가고 제 회사고 하니까 그러면은 주말에 가서 해야 돼요. 예. 그러니까 이게 또 직원으로 다니는 게 그렇게 나쁘진 않아요. 예. 물론 뭐 직원으로 다니다가 뭐 잘리면 미래가 보장 그 IT 쪽에 가장 걱정하는 거가 수명이 짧아요라고 하잖아요. 한 40대 초반이면은 끝날 거예요. 저는 40대 이제 중에서 후반으로 넘어가고 있고요. 그러긴 한데 그 IT 쪽이 아까 말씀드린 그러니까 다른 거랑 비교해 봤을 때 뭐 특히나 장사하시는 분들은 일주일 내내 장사하시는 분들도 있고요. 월요일 날 쉬시는 분들도 있고요. 격주로 쉬시는 분들도 있고요. 그런 거에 비해서는 뭐 충분히 더 만족도 있게 쉬실 수 있고요. 또 그렇다고 또 다른 이제 회사원 중에 다른 데랑 비교해서도 저는 굳이 나쁘지 않다라고 감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2시간짜리라 가지고 쉬는 시간 없이 쭉 진행을 할게요. 그 자바 전문가의 근무 환경 이걸 이제
이 아까 그 소프트웨어 정책연구원에서 이게 그겁니다. 저기 저기 스택 오버플로우에서 조사한 거를 소프트웨어 정책연구원에서 빅맥 지수라고 그러죠. 그 실제 물가를 반영한 지수로 해가지고 이제 한 거고요. 거기 값을 이제 비교를 해보니 연봉은 우리나라가 완전히 낮진 않고요. 연봉은 우리나라가 지금 여기 보면은 아까랑 좀 다르긴 한데 어쨌든 평균이 뭐 4천만 원이라고 하고요. 미국 높습니다. 1억 정도 되고 실제로 그래요. 미국 연봉 높아요. 왜냐하면 미국은 소프트웨어 엔지니어를 잘 쳐줘요. 높게 쳐줘요. 그리고 고급 분야라고 생각을 해서 미국은 1억 정도 되고요. 영국 뭐 8천 써 있네요. 그 이제 중국이 오히려 저희보다 더 많아요. 4,400이라고. 그리고 여기 우크라이나 맨 위에 있죠. 3천만 원인데 맨 위에 있어요. 근데 왜냐하면 이걸 이제 빅맥 지수로 실제 그 나라 물가랑 비교를 했더니 저희 나라는 우크라이나의 물가 대비 소프트웨어 엔지니어가 받는 게 절반밖에 안 되는 거죠. 그러면은 답은 나왔나요? 우크라이나로 다. 우크라이나로. 예. 여성분들도 계속 죄송한데 막 그런 얘기다. 우크라이나 여성분들 너무 예쁘다라고 하는데 우크라이나로 다 남성분들 그건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어쨌든 그래서 이 빅맥 지수를 했을 때 우크라이나가 생각보다 높고 중국도 꽤 높아요. 그러니까 다른 데서 전반적으로 이제 이게 좀 우리나라의 어두운 면이긴 해요. 소프트웨어 엔지니어들이 이렇게 대우가 생각보다 잘 인식의 문제긴 한데 좀 뭐 저를 비롯하여 앞으로 좀 저희 나라가 개선해야 될 부분이긴 합니다. 요거는 이제 외국이랑 좀 비교해 보시라고. 그리고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그냥 아까는 거꾸로 좀 회사 고를 때 눈높이를 낮추라고 말씀드리긴 했지만 또 꿈은 크게 가지세요. 꿈은 크게 가지시고요. 뭐 사실 저도 아직도 기회가 되면은 소프트웨어 엔지니어들이 가장 가고 싶어하는 회사는 아시죠? 구글이나 애플이나 뭐 페이스북이나 이런 데 가기 원합니다. 사실 저도 그런 데를 가길 아직도 원하고 있고 실제로는 헤드헌터 통해 가지고 연락이 온 적이 있어요. 이제 애플 쪽에 자리가 나 가지고 면접을 보지 않겠느냐라고 했는데 그때는 제가 좀 그쵸. 제가 맡고 있는 거에 한참 진행 중인 게 있어가지고 지원할 수가 없어가지고 변명이지만 좀 그랬던 적은 있고요. 근데 꿈은 높게 가지십시오. 꿈은 높게 가지시고요. 미국의 소프트웨어 엔지니어는 실리콘밸리 쪽 대우를 잘 받습니다. 이제 제가 준비한 일단은 그 아젠다로 이렇게 내용으로 준비한 거는 여기까지 했고요. 그리고 다음에는 이렇게 실제로 이렇게 적어서 Q&A 질문을 보내주신 것들이 있더라고요. 거기서 제가 가능한 부분에 대해서 좀 답변을 최대한 해드리겠습니다. 어떤 분이 이런 질문을 해주셨더라고요. 여기 계신지 모르겠지만 자바에 대한 이해도가 높지 않은데 자바만 코딩해서 할 수 있는 범위가 어느 정도냐, 자바가 얼마나 제한적이냐, 그러니까 C랑 또 어느 정도 호환이 되느냐. 이게 단순히 자바에 국한된 건 아니고요. 자바를 떠나서 제가 경험한 걸로는 어떤 것도 한 랭귀지로 끝나는 거 없습니다. 끝나는 건 없고요. 그리고 아마 제가 사회 초년생일 때 아니면은 대학교 때 느꼈던 것 중에 이런 것들도 있긴 했었어요. 사실 저도 코딩에 대한 두려움, 그리고 내가 정말 잘할 수 있을까, 그리고 뭐 여러 가지 이런 것들에 대한 두려움이 있는 건 당연하고요. 그랬을 때 실제 이제 요건 이제 스택 오버플로우에 그 프로그램별로 이렇게 연관된 것들을 했는데요. 자바 같은 경우에는 뭐 C는 좀 동떨어져 있는데 사실 이거는 이제 아까 위에 말한 JNI라고 하는 걸로 해서 연동해가지고 드라이버 뭐 컨트롤 다 되고요. 그다음에 이제 안드로이드 스튜디오 여러 가지 SQLite 한 가지만 도는 건 없고요. 그리고 설명드리고 싶은 거는 예를 들어 시스템 구조가 이게 웹이건 어디건 간에 위에 이제 어플리케이션 응용 단이 있고요. 그 밑에 이제 플랫폼 단이 있게 되고요. 그 밑에 이제 뭐 플랫폼이랑 OS라고 볼 수도 있겠죠. 그 밑에 이제 시스템 단, 커널 단이 있고요. 이게 다 연동을 하게 됩니다. 근데 여러분이 뭐 나는 어플리케이션 위쪽이야라고 입사를 했어요. 입사를 했는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밑에 조금 내려가야 돼요. 그래서 밑에 프레임워크 단을 해야 돼요. 그럼 갑자기 야 우리 프레임워크 하는 사람 필요해. 한 명 고용하자. 회사에서 이럴까요? 절대 안 그럽니다. 야, 너 이것 좀 해줄래?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면은 아까 말씀드린 그건 제 분야가 아닌데요. 이런 친구 있고요. 해볼게요. 이런 친구도 있어요. 그래서 이제 하다 보면은 그리고 이제 랭귀지가 바뀌어요. 그리고 너 완전 무슨
고리타분한 얘기지만 전 대학교 때 포트란, 코볼은 아니고 포트란 이런 거 배웠었고요. 이제 그런 지금 안 쓰이지만 그런 것들을 배웠고 계속 바뀌잖아요. C가 대세였는데 자바가 대세고 여러 가지로 바뀌는데 계속 변화를 합니다. 그뭐 처음에 이제 C샵이라는 게 없었었거든요. 근데 C샵이라는 것도 생기고 이런 식의 그래서 여러 가지 연동을 하게 되고요. 자바 하나만 가지고서 충분하지 않습니다. 근데 그렇다고 그럼 다 해야 되나요? 그렇지는 않아요. 아까 앞에 전반적인 큰 그림에서 말씀드렸던 어떤 코딩에 대한 감각이나 알고리즘에 대한 이해도나 문제 해결 능력이나 이런 걸 갖고 있으면은 우선 하나에 대해서 좀 더 깊게 파시고요. C가 됐던 자바가 됐던 뭐 C++이 됐던 C샵이 됐던 파시고요. 거기서 다른 데로 넘어가는 게 완전 어렵진 않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뭐 지금 웹 프로그램 하다가 난 보안 관련된 거 갈 거야. 이건 좀 그렇게 녹록진 않아요. 갑자기 뭐 DB 전문가가 될 거야. 이거는 녹록지 않은데 랭귀지 간에 이렇게 넘어갈 때 어떤 거에 대한 거를 이해를 하고 계시다면은 그렇게 어렵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회사 다니면서 어떤 새로운 거가 주어졌을 때 그거에 대해서 이제 공부하면서 제 어떤 그 분야를 넓힐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기도 하고요. 예. 답변이 되셨을지 모르겠네요. 예. 이제 두 번째랑 세 번째 예, 고등학생이 계신 것 같아서 주신 질문 두 개를 묶어봤고요. 하나는 소프트웨어 특기 전형자 가능하냐? 죄송합니다. 제가 입시 전문가가 아니어가지고 예, 저는 곧 될 것 같아요. 제 딸이 중학생이기 때문에 한 3년 지나면은 저도 입시 전문가가 될 것 같긴 한데 아직은 아니어가지고요. 예. 그래서 아직 좀 찾아보긴 했는데 있더라고요. 근데 대부분 그런 내용이 있더라고요. 뭐 어떤 경진대회 수상자 이런 것들이 있으면은 그리고 뭐 대학 진학을 못해도 전문가가 될 수 있을지요. 그다음에 밑에 고졸 취업을 노리고 있는 학생인데 뭐 이런 것들 어떻게 극복해야 될까요? 또 찾아봤죠 제가. 그 스택 오버플로우 쪽에 가면은 일반적 대학 이상 진학자가 한 70% 되는 것 같고요. 대학 안 뭐 그 전문 학위를 따지 않거나 아니면 아예 한 중고 이 정도로 해서 한 개 10%뭐 해서 한 2, 30% 정도가 20% 조금 후반대였던 것 같아요. 이렇게가 꼭 굳이 대학을 안 나와도 소프트웨어를 하는 걸로 나와 있긴 합니다. 근데 현실적으로 이렇게 예 맞습니다. 이 경쟁력이 좀 당연히 뭐 현실에서 이력서에서 여러 가지 좀 불이익을 당하는 건 맞고요. 그렇지는 하지만 그렇다고 뭐 정말 잘한다라고 하면은 이거는 사실 소프트웨어 저희 참 예를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데 저희 팀에 저를 포함해서 저를 포함해서 그러니까 제가 사실은 저는 처음에는 물리학을 전공을 했었어요. 물리학을 다니다가 전자공학으로 바꿨습니다. 왜냐하면은 물리학은 아닌 것 같아요. 원래 제가 전자공학을 하고 싶었는데 고등학교 때 성적이 안 좋았어요. 그래서 눈높이를 낮추고 갈 수 있는 대학이 지방에 있는 어느 물리학과더라고요. 그래서 갔었고요. 그러다가 저는 이제 1학년을 다 마치고요. 1학년 다 마치고 오늘 눈 오는 날 1월 말이었던 걸로 기억을 해요. 이렇게 빵집에서 이렇게 햄버거 가게였어요. 메이저 햄버거 가게는 아니고요. 눈 오는 걸 보다가 참 어떻게 설명드릴 수 없는데요. 예, 보다 갑자기 머리를 빡 한 대 맞는 그런 빗을 한 대 맞았어요. 그러더니 왜냐하면 제가 대학교 1학년 때 지금은 별로 안 하시겠지만 전 정말 데모만 하고 다녔습니다. 맨날 데모만 하고 돌까지는 안 던졌고요. 맨날 데모하고 주말에 데모 나가고 무슨 여러 가지 관련된 동아리 활동하고 했었어요. 학점 1점대였고요. 그 지방에 있는 대학에서 학점 1점대고 공부 정말 안 했어요. 그러다가 그 겨울방학 때 이렇게 눈 오는 날 빵집에서 손님이 없어가지고 밖을 내려보고 있는데 제가 원했던 거 아니에요. 근데 머리를 한 대 빡 치더니 야, 너 뭐 하고 있냐? 이런 생각이 갑자기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원했던 게 아닌데 갑자기 정신이 번쩍 드는 거. 이거 뭐 하고 있지? 그래서 인생에 대해서 순간 생각을 하게 됐어요. 그러면서 나 재수해야겠다. 내가 원래 하고 싶었던 건 전자공학이었고 그래서 1년을 풀로 이제 입시를 다시 준비를 하고요. 그러면서 이제 그 원하는 과에 다 입사를 하고 그 뒤에 아까 말씀드렸던 이제 졸업을 하게 됐는데 그런 게 저 같은 경우는 그런 게 있었고요. 그래서 그때 그 정신 한번 들고 나니까 재수를 할 때 사실 1년 동안은 친구 다 끊었어요. 친구 다 아예 안 만나고 되게 몰입해가 정말 공부를 열심히 했고요. 그리고 저희 회사에 사실은 누구나 학력 컴플렉스가 있습니다. 이 학력 컴플렉스는
지방대 나왔다고 고졸이라고 있는 게 아니고요. 제가 느끼기에는 서울에 있는 대학을 나오건 서울대학을 나와도 학력 컴플렉스가 있어요. 다 있어요. 누구나 컴플렉스는. 그래서 거기에 주눅되지 마시고요. 저희 팀에 막내가 있습니다. 저보다 10살 이상 차이 나는 막내가 있는데 그 친구는 2년대 대학을 나왔고요. 2년대 대학을 나왔는데 학교 다닐 때 그 친구도 술을 엄청 좋아해요. 그래서 막 술 먹고 이렇게 노는 거 좋아하고 하다가 그 친구는 어느 날 리모컨으로 이거 있죠. 띡했더니 움직이네? 이거에 꽂혔어요. 그 친구는. 그래서 어떻게 눌렀더니 이게 무선으로 통신돼가지고 이게 하지? 그러면서 이제 그거에 대해서 막 공부 혼자 하고 뭐 졸업 작품이라든지 이런 거를 하면서 거기에 꽂혀가지고 갑자기 이제 쭉 아직도 이제 술은 되게 좋아하지만 거기서 때 공부를 혼자 파기 시작하면서 옆에서 막 선배들이 너 수업 시간에 그거 다 배운 건데 몰랐어 막 이러면서 그러면서 이쪽 분야로 왔는데 감히 얘기하는데 저희 팀에서 제일 잘해요. 진짜로. 그 친구가 학력이 제일 낮다라고 말씀드리는데 이거는 그냥 입에 발린 이런 소리가 아니고 저희 팀에서 가장 인정받는 친구고요. 그 친구 저희 회사 입사할 때 그러니까 워낙 옆 회사에서 저희 회사 아니었어요. 옆 회사에서 너무 잘해서 저희가 뽑아왔어요. 좀 와달라. 뭐 어디로 딴 데로 옮긴다 그래가지고 막 정말 모셔왔어요. 가가지고 우리 회사로 와달라. 우리 저희랑 일을 하고 있었던 옆에 업체였거든요. 그래서 이직을 한다 그러길래 우리로 와달라고 뽑아왔고요. 뭐 실력이 있기 때문에 그게 가능했고요. 그리고 그 친구 입사할 때 영어 정말 못했습니다. 자기 말로 저희 이렇게 외국계 회사이기 때문에 영어로 이메일이 50% 이상 왔다 갔다 해요. 자기는 문장을 만들 수가 없었대요. 처음에 쓸 때. 근데 그 친구도 저 몇 달 뒤에 입사를 했거든요. 근데 지금은 이사님 저 정말 최근에 결혼해서 최근에 결혼을 해서 와이프랑 여행을 하는데 제가 외국 홈페이지에 가가지고 호텔을 등록을 하고 문제가 생겨서 그 호텔에 직접 전화를 해가지고 고쳐달라고 전화를 할 수 있어요. 너무 기뻐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5년 전에 정말로 맨날 이제 그 친구가 이메일을 쓰려고 그러면 심지어 옆에서 대신 써주고 문장한 문법 검사해주고 이랬어요. 근데 그 친구가 변하더라고요. 그래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정말 그 분야의 전문가가 되시면은 학력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업계라는 게 좁아요. 되게 좁아요. 막 지금 회사는 어디로 갈지 모르잖아요. 무슨 지금 말한 이제 어플리케이션, 웹 프로그래밍, 서버 관련된 보안 관련된 DB 되게 많은데 제가 이제 DB 뭐 이제 서버 이쪽이랑 연관은 없지만 근데 어떤 일단 한 분야에 들어갔다. 그 분야에서는 업계가 좁습니다. 그래서 인간관계 중요하고요. 한번 첫 번째 회사 들어가가지고 되게 뭐 좀 안 좋은 인상을 주잖아요. 보통 2달이 건너면 연락 다 와요. 이 사람 뽑으려고 할 때 야 이거 이렇게 특히나 그러니까 엔지니어들은 잘 모르는 경우가 있는데 인사과 쪽에서는 회사끼리 다 연락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뽑으려고 하는데 이 사람 어떠냐라고 물어보거든요. 그래서 웬만하면 좋은 얘기를 해줘요. 왜냐하면 그 사람이 인생이 달렸기 때문에 좋은 얘기를 하는데 정말 안 좋은 케이스가 실제로 한 10명 중에 1명씩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인간관계라든지 인간성도 되게 중요한 50%라고 말씀드리는 게 그런 게 있고요. 그리고 실력이라는 게 아까 말씀드린 이제 그 친구 같이 정말 잘하기 때문에 그 친구는 뭐 학력이고 뭐고 우리가 무조건 왜냐하면은 저희 입장에서 그 친구가 경쟁사로 가면 저에게 손해잖아요. 저희가 데려왔어요. 우리 회사 일하라고. 그리고 매우 잘 하고 있고요. 그리고 또 저희 회사 이제 하드웨어 쪽 하는 친구들이 있는데 그 친구도 좀 컴플렉스가 있어요. 학력에 대한 그 친구 말하면은 대학교 고등학교 졸업할 때 원서만 내면 가는 대학교를 갔대요. 거의. 그래서 자기는 막 뭐 친구들이 주변에서 너 완전 공부 안 했구나 뭐 이렇게 얘기하고 했는데 거기 들어갔어요. 들어가서 이 친구도 거의 뭐 2학년 정도 때까지 막 술 먹고 놀고 이런 쪽에만 하다가 이 친구도 저랑 비슷해요. 어느 날 여름에 술이 만취돼가지고 주차장에서 잠이 들었대요. 주차장에 잠이 들었는데 새벽 4시인가에 잠이 깼는데 옆에서 그 청소하시는 아저씨가 청소를 하고 있더래요. 그래서 그 친구 그때 한 방 빵 맞은 거야. 내가 뭐 하고 있지? 저렇게 사람들이 열심히 살고 있는데 나는 지금 와가지고 뭐 그 친구 이제 그때부터 이제 파기 시작을 했죠. 그래서 사실은 뭐 이거는 사람마다 다르고 인생이라는 게 함부로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그런 게 오면은 그때부터 능동적으로 사람이 바뀌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뭐 고등학교 때 아무리 학원을 보내고 하라 부모님 시켜라 해도 안 되는데 자기가 깨달으면 이건 완전히 바뀌더라고요. 저도 그랬고 지금 말씀드린 그 친구도 그랬고 그래서 이 친구는
저희 회사에 가장 오래된 친구거든요. 입사하고 가장 저보다도 한 5년 이상 더 있던 친구인데 이쪽 제가 있는 이쪽에 RF 관련해서 하드웨어 중에 본인 스스로 얘기할 때 이 분야에서 난 최고야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학력 중요하기도 한데 절대적이지 않아요. 예, 절대적이지 않고요. 그 친구 정말 잘해요. 예. 그래서 두 가지 사례를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그 다음 질문은 이렇게 커뮤니티나 이런 데 봤더니 경력자들에게 물어본 결과 학원에서 배우면은 뭐 부정적으로 보인다. 그리고 학원 출신으로 어떻게 극복할 수 있느냐. 이거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렇게 쓰실 때 엄하신 아버지야, 뭐 인지하시는 어머니야 이런 거 쓰지 마시고요. 프로젝트를 하세요. 프로젝트를 하시고요. 여러 가지 보여줄 수 있는 거 보여주세요. 예, 그 뭐 인터넷에 그 말 인생은 실전이야 점점점 있죠. 예, 인생은 실전입니다. 실전이고요. 그리고 뭐 현실은 현실이고요. 근데 그 현실이 녹록하지는 않지만 그렇다고 뭐 절대적이지도 않아요. 그래서 보여주세요. 보여주시면 돼요. 예, 열심히 하시고요. 보여주시고 이력서에 자기가 할 수 있는 거를 적으세요. 예, 그래서 좀 보면은 이것도 역시 스택 오버플로우 찾아봤더니 어떻게 했냐라고 찾아보니까 여기 온라인 코스로 뭐 이게 모르겠어요. 외국은 이렇게 저희처럼 아카데미가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는데 이게 온라인 트레이닝 코스를 한 것 같고요. 그다음에 책을 사서 직접 봤고요. 그다음에 파트타임으로 뭔가를 또 배운 것 같고요. 뭐 이런 식으로 그다음 오픈 소스에 컨트리뷰션 했다라고 나와 있는데, 그러니까 뭐 이쪽에서는 오픈 소스에 뭘 했다라 그러 하면은 꽤 인정받아요. 오픈 소스에 뭘 했구나. 근데 거꾸로 그만큼 이렇게 들어가기 쉽지는 않을 것 같기도 하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준비하시고요. 예. 그래서 여러 가지 뭐 두려워하지 마시고 또 준비하시면은 실력만 있으면은 당연히 너무 당연한 얘기인데 실력만 있으면 인정을 받습니다. 그리고 제가 또 하나 추천드리는 거는 그 코딩 웹사이트가 이건 제가 하나 찾아가지고 한 건데 어떤 이제 예를 들어 뭐 구글 특히 구글 같은데 가가지고 코딩 연습 뭐 알고리즘 제가 뭐라고 쳤더라? 예, 하여튼 코딩 연습 관련해 가지고 이런 사이트들이 있거든요. 거기 문제 이 사이트는 이제 뭐 코딩 챌린지라고 하는 챌린지라는 게 뭐 도전 뭐 이런 거잖아요. 이런 사이트가 있는데 여기 가면은 이제 시작을 누르면 랭귀지별로 쫙 나옵니다. 뭐 자바로 할지 C로 할지 자바스크립트로 할지 하고 나오고 그 다음에 이제 문제들이 1번부터 나와요. 이게 1번 문제예요. 이게 어떤 인자를 넣었을 때 그거에 대해서 팩토리얼이죠. 팩토리얼을 구하라. 4, 3, 2, 1 이렇게 뭐 24개 4를 인풋 값으로 4를 넣었더니 아웃풋으로 24가 나오게 짜라. 뭐 이런 거거든요. 웹 페이지에서 실제 여기 보면 이제 런 실행이 컴파일해가지고 실행까지 다 됩니다. 계속 나오고요. 여기 1번 문제고요. 가면서 알고리즘을 계속 생각할 수 있는 그런 것들 문제가 계속 나와요. 이런 것들도 참고해가지고 좀 왜냐하면 이제 저도 몇 번 해봤고 제 전 회사 동료 같은 경우에는 시간이 남으면은 그 친구는 좀 부지런해요. 시간이 남으면 여기 가가지고 이제 쭉 계속해요. 가서 제가 왜냐면은 주어진 것만 하게 되거든요. 주어진 업무만. 그래서 다른 새로운 걸 생각 안 해. 알고리즘 같은 경우 생각 안 해. 그러니까 생각 못 하게 되는 거 많아요. 이런 데 가면 이제 뭐 여러 가지 방법. 사실 이거는 개발자, 디벨로퍼의 능력에 따라 가지고 두세 줄로 짤 수도 있고요. 한 100줄로 짤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예, 그것들에 대해서 뒤에 이제 뭐 솔루션에 대해서도 나와 있고 이런 것들도 좀 참고를 해서 좀 프로그래밍에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네, 이게 가면서 계속 증가를 해요. 처음엔 아주 쉽다. 뭐 어떤 기초적인 것부터 해가지고 계속 증가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사이트도 있다라는 거고요. 한번 가보세요. 예, 도움이 되실 겁니다. 사이트에 제가 적진 않았고요. 사이트요. 검색도 능력이니까 한번 검색을 해보시죠. 예. 구글에서 예, 소프트웨어 알고리즘 뭐라고 쳤더라 제가? 예, 치시면 나와요. 소프트웨어 알고리즘 문제는 한글로는 안 쳤고 예, 좀 찾으면은 생각보다 어렵지 않게 찾을 수 있어요. 예, 금방 찾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네, 다음은 이거 비슷한 또 질문이라고 생각을 해가지고 적어봤고요. 자바 문법 최신 문법 중요합니까? 자바 전문가로 자바는 어디까지 공부해야 될까요? 안 중요하다라고 말할 수는 없는데 그렇게 중요하진 않습니다.
그러니까 새로운 뭐 자바 8이 나왔다, 뭐 자바 9이 나왔다 해가지고 그거 바로 나온 API 라이브러리 적용해가지고 쓰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기존에 저희가 레거시라는 표현을 하는데 이미 깔려 있는 것들에서 만약 여러분들이 하려는 게 간 회사가 새로운 것을 추구하고 새로운 거를 써야만 하는 회사라면은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제 경험으로는 최신 거 항상 따라가지 않아요. 왜냐면은 최신 거는 항상 문제가 있어요. 이게 안정화되고 나면은 그 다음에 따라가거든요. 그래서 뭐 그런 선도적으로 하는 사람들, 도전자들이 많이 해서 뭐 버그도 잡고 문제도 리포트하고 개선, 자바도 계속 뭐 1.6이 가만히 있나요? 그래서 버전 업그레이드 되잖아요. 이렇게 쭉 되듯이 많은 것들이 이제 수정이 되거든요. 그래서 항상 제일 최신 것을 따지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제가 뭐 예를 들어 인터뷰할 때 너 최신 자바에 대해서 알아? 뭐 이런 거 안 물어봐요. 그런 거 안 물어보고 오히려 기본, 항상 얘기하는 기본에 충실한 어떤 문제 해결 능력이나 알고리즘에 대해서 뭔가 생각할 수 있는 사고 방식이나 이런 거를 물어봅니다. 적극성 이런 것들요. 그 자바 전문가로 자바는 어디까지 공부해야 될까요? 단순히 자바가 아니고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실무를 하다 보면은 계속 확산이 돼요. 제가 처음에 뭐 예를 들어 SQLite 뭐 이런 거 DB 관련해서 할 일이 없었는데 안드로이드 가면서 SMS 하면서 DB를 건드려야만 됐고요. 그다음에 뭐 네트워크 프로토콜 통신을 해야 되는 경우도 있었고요. 첫 번째 회사 같은 경우에는 이제 공장에 대해서 지원을 해야 됐었어요. 공장에 대해서 폰에 연결을 해가지고 여러분 뭐 폰에 보면은 IMEI 넘버라고 있는데 뭐 이런 거 쓰는 게 있잖아요. 그걸 폰에 누군가 주입하는 프로그램을 만들어야 되는데 작은 회사라서 외주를 줄 수가 없어요. 외주 주면 이게 다 돈이잖아요. 그 외주 비용이 되게 비싸요. 생각보다. 그러니까 보통 직접 개발하는 것보다 2배, 3배 이상 들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뭐 이건 간단한 건 네가 해봐. 그러면 제가 뭐 비주얼 안 해봤는데 이제 비주얼 스튜디오로 만들었고요. 만들어서 그냥 책 사다가 실제로 공부하면서 만들었고요. 되더라고요. 예, 그러면서 어떤 성취감도 느끼기도 하고 뭐 그러면서 계속 자바에 국한되지 않고 계속 여러 가지로 가게 됩니다. 예, 오라클 관련해서 DB 관련해서 필요하게 되면 입사를 했는데 그쪽이 필요하면 계속 공부를 하게 되고요. 이거를 입사 전에 뭐 어디까지 뭐 공부해야 될까 그렇게 딱 이게 선을 굴 수가 없어요. 선을 굴 수 없고 프로그래밍 하면서 뭐 새로운 뭐 C, D 뭐 이런 것도 있는데 또 새로운 파이썬 요즘에 뜨잖아요. 파이썬이 나왔는데 회사에서 필요해요. 뭐 커스터머가 요청한다든지 여러 가지로 그럼 해야만 해요. 해야만. 그러면은 이건 우리가 안 해본 거니까 누구를 고용을 해야 될까요? 아니에요. 예, 그렇기 때문에 그럼 또 그거에 대해서 또 같이 의논하면서 개발이 들어갑니다. 그러면은 거꾸로 기회가 되고요. 예. 아마 이게 마지막 질문이죠. 예, 마지막 질문인데요. 최근에 웹 개발자로 입사한 친구가 파견, 예, 파견 나온 친구가 있는데 구매자가 요구하는 프로젝트마다 역량이 다르기 때문에 파견을 하게 되는 건가? 파견은 어떤 거냐면은요. 단어가 제가 뭐 사실 저희는 뭐 외주를 많이 주긴 줍니다. 근데 많이 안 주기 때문에 이게 이제 예, 그 전체를 다 주는 경우도 있고요. 일부를 주는 경우도 있습니다. 어떤 큰 프로젝트에 어떤 솔루션이 필요해요.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전혀 그걸 안 했던 거라든지 새로운 기술이에요. 그럼 그거를 채용을 해요. 채용을 하는데 외주에 이 회사가 이런 것들을 개발했다라면 그 솔루션을 가져와가지고 넣게 되고요. 그거를 그러면은 처음엔 저희가 당연히 유지 관리만 하게 됩니다. 이제 유지 관리하는 쪽으로 될 수밖에 없고요. 그다음에 어떤 프로젝트 할 때 그러니까 역량이 그 역량이라고 표현할 수도 그 분야가 다르기 때문에 그 주는 거는 그때 상황에 따라 가지고 외주를 준다 그러죠. 그리고 이 SI jet도 예, 친한 친구 중에 한 명은 삼성 SDS에 있거든요. SDS가 대표적인 SI 쪽이잖아요. 그 SK CNC랑 뭐 LG CNS랑 여러 가지 있는데 SI 업체가 뭐 안 좋다라고 하는데 뭘 그 큰 회사라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저보다 훨씬 자유 시간이 많고요. 훨씬 편하게 지내요. 왜냐하면은 그렇게 되면 파견을 나가게 되잖아요. 파견을 나가게 되면은 업무 시간 외에 타치를 못 해요. 그쪽 고향한 회사에서. 그렇기 때문에 뭐 8시 출근해 가지고 5시면 딱 하고 가버리고 뭐 그거에 대해서 딱 자기 주어진 시간과 뭐 그 업무에 대해서 하면 되기 때문에 타치를 못 하고 그래서 저보다 훨씬 자유 시간이 많고요. 그다음에 또 그 SI 쪽에 있다 보니까 막 새로운 게 떨어져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사실 그 친구도 그 전엔 저랑 모바일 쪽에 같이 있었던 친구인데
뭐 갔더니 스타벅스에서 아이폰 가지고 어떤 메뉴판을 유저가 왔을 고객이 왔을 때 뭐 결제하는 뭐 이런 거를 하려고 한다 이런 게 있었거든요. 그거에 대해서 뭐 갑자기 그쪽 개발을 해야만 해요. 예, 능력이 있어서가 아니라 그럼 떨어지면 그때부터 그 친구는 계속 오브젝트 C라든지 이걸 또 갑자기 또 공부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하게 되고요. 그리고 뭐 어떤 또 그 친구 그거 끝나고는 또 좀 쉬더라고요. 예, 회사에서 프로젝트가 없어가지고 좀 쉬다가 또 새로운 프로젝트가 어떤 회사 좀 대기업인데 시험 보는 그 시험 시스템을 만들어 달라고 해가지고 리눅스 베이스로 해가지고 또 만들어야 됐거든요. 또 가가지고 해요. 근데 그 친구는 사실 좀 잘하는 친구긴 해요. 여러 가지로 잘하는 친구인데, 그러니까 뭐 그렇게 딱 국한돼 가지고 넌 잡아만 해. 뭐 이렇게 되지는 않는 게 많습니다. 예. 하지만 그렇다고 해가지고 다시 말씀드리는 건데 다 할 필요는 없고요. 어떤 기본적인 거에 대해서 이해를 하고 계시면은 확장해 나가는 거는 어렵지 않습니다. 여기까지 하도록 하고요. 일단 여러분들 여러 가지로 좀 희망을 가지시고 또 좋은 곳에 취직하시고 앞으로 또 인생에 여러 가지 또 좋은 일이 있으시길 바랍니다. 예, 감사합니다.